NBA 온에어 시즌 4 시작합니다. I appreciate the love and support, and we're back to back shows. 주인장입니다. 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Yo, what's up, everyone? 안녕하세요. 아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좀 마법사. 하나표입니다. 반갑습니다. NBA 온에어 시즌 4 세 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NBA 온 에어. 왜 웃으세요? 방금 주인장께서 네. 하품으로 시작을 하셔갖고 아닙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네. 네, 제가 오늘 조금 피곤하긴 한데요. 네, 분명히 정규 직장인인데 복장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열린 직장. 열린 네. 직장, 좋은 직장 다니시는 저희가 갑자기 이번 달부터 시간 자율제라더라고요. 그래서 저 시간 자율제, 복장 자율제 상당히 좋은 좋습니다. 태능에서 볼 수 있는 복장. 이 정도면 거의 뭐 셔틀의 감독이죠. 이 정도면 거의 뭐 국대 모자 쓰고 왔어요. 하키키로 아주 그냥. 그렇죠. 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인장님, 네, 주인장입니다. 그리고 혜인님, 안녕하세요. 행인입니다. 네, 그리고 돌아온 남해크이님. 인트로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아니요, 준비해 왔단 말이에요. 아야, 그럼 좀 떨어져서 하세요. 죄송합니다. 한 주 방송 만에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한 남해크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화장실에 가 계신 가야님. 가야님. 가야님이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다고. 네. 해서 갔다 네, 왔죠. 반갑습니다. 가야님 대신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옵니다. 네, 곧 들어오실 거고요. He's back. 네. 네. 뭐 오늘 사실 이번 주에 이제 개막 이후에 네. 또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네. 재밌었죠. 촘촘하게 있죠. 네,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집밥처럼 촘촘하게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중에서 사실 또 저희가 가장 위에 맛있는 부분만 골라서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호수이님의 갑작스러운 차출 사건은 말 안 하나요? 제가 네. 깜빡했네요. 그쵸. 가야님 화장실에 너무 정신 팔려가지고 그 호수이님께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소름 돋는 회사 사정으로 인해 그렇죠. 저희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이걸 오픈하면은 회사가 들통날까 말을 못하겠는데 황당해요. 정말 황당한 이유로 결장을 하셨습니다. 네. 노예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네, 그쵸. 까라면 까고. 그렇죠. 이게 뭐랄까 자본주의 사회의 어쨌든 네. 그 소장론들. 네, 노예는 노예답게 그렇죠. 행동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정말 DMP CD.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먼저 위클리 뉴스부터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넘어가니까 좋네요. 댓글은 안 하시나요? 혹시? 댓글은 저희 위클리 뉴스를 다루고 되게 다음에 자기만의 템포가 있어요. 자기만의 템포가 아니라 시즌 내내 이렇게 했어요. 그런가요? 네. 넘어오지 않았어요. 네, 안 속네요. 페이크. 넘어와야 또 스턴건 한번 그렇죠. 알려주는데요. 잉그램 번치 한번 알려주는데. 정강양 가야 되는데. 그렇죠. 네. 네, 먼저 그 레이커스와 휴스턴전의 펀치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있었죠. 요거를 좀 주인장님께서 한번 상황 정리를 한번 읊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하든이 파울을 얻었고요. 그렇죠. 갑자기 잉그램이 밀칩니다. 그러다가 론도가 갑자기 침을 뱉죠. 크리스 볼한테. 그건 방송에는 그러니까 생방에는 잘 안 잡혔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론도가 알게 침을 돼요. 뱉어요. 맞아요. 크리스 볼한테 뱉었는데 피해서 르브론 어깨 떨어집니다. 하지만 크리스 볼은 화가 나죠. 크리스 볼 화가 나고 크리스 볼이 눈을 찌릅니다. 호요요. 호요요. 강백호의 아니야, 황태산. 황태산의 눈 찌르기처럼 눈을 찌릅니다. 그때 죽방이 날아가죠. 고무고무. 그렇죠. 고무고 날아가죠. 그러더니 갑자기 저 멀리서 달심이 뛰어옵니다. 그래서 긴 팔로 죽방을 한 번 더 바바박으로 하고 그렇죠. 이렇게 끝났죠. 사실 저희가 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좀 이게 그 프로 스포츠 경기에서 그쵸. 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무슨 아니에요. 옆에 메이웨더가 있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댓글에서도 언급해 그렇죠. 주셨는데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호수인님께서 좀 카톡을 주셨는데 06년도에 그 멜로 사건 이후로는 경기 중에 벌어진 이런 펀치 사건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 당시 덴버 12년 전이죠. 그 덴버 너기츠의 소속이었던 카멜로 앤서니가 뉴욕과의 경기에서 저기 배 아픔을 마치고 돌아온 가야님이 돌아왔습니다. 네. He's back. 일단은 얘기를 계속하면 그 덴버 너기츠 카멜로 앤서니 덴버 너기츠 시절에 뉴욕과의 경기에서 제일 스미스였죠. 덴버 너기츠의 제일 스미스로 발발된 시비 사건에서 콜린슨이라고 하는 뉴욕 센터 죽방을 가격하면서 아웃복싱을 시전하면서 15경기 출장 정지를 받는 그런 사건. 덴버와 뉴욕의 집단 난투 사건이 있었었고 그 이후로는 거의 진짜 그렇죠. 그냥 몸싸움이 있었지만
펀치를 주고받은 거는 거의 처음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 이제 론도와 폴의 양숙의 역사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절 보고 또 말씀하시니까. 네네. 아, 네. 뭐 가야님 뭐 이거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네, 가일입니다. 네.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유를 얘기해 준 방송은 처음이네요. 그 늦었다고 해도 될 거를 굳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정신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론도와 폴은 옛날부터 안 좋았죠. 음. 그 경기 끝나고 이제 폴 피어스가 정말 방송 끝나고 ESPN 중계 끝나고 얘기한 게 이제 놀라운 일도 아니다. 서로 좋아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죠. 얘기만큼 서로 앙숙이었고 그거는 사실 옛날에 그 크리스포를 그러니까 폴 피어스를 내주고 크리스포를 받으려고 한 트레이드를 아마 데니인지가 진행을 한 사건 때문에 론도가 일단 자기가 기분이 나빴고 같은 포지션이기 때문에 국대 때도 폴 때문에 떨어졌고 그게 있는 상태에서 짜증이 났었고 그래서 08년도인가요? 보스턴 때 한번 싸웠어요 크리스포라고 또 그리고 나서 올해 경기 중에 또 크리스폴이 계속 몸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투쟁의 시민 선수끼리 한번 붙은 거죠. 그렇죠. 08년도 이제 베이징 올림픽 때 이제 크리스폴이 선발이 되고 론도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보스턴 우승 때 이제 활약을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라이징 스타로서로 이제 나오고 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둘 다 이제 자존심이 강한 성격인데 론도가 자기가 안 뽑힌 거에 대한 것도 우선은 좀 거기서도 기분이 우선 언짢은 상태에서 그렇죠. 경기에서도 이제 아마 그 피지컬하게 계속 붙고 서로 막 이렇게 트래시토킹하고 뭐 이제 얘기하다가 근데 론도는 이제 우승을 한 상태에서 이제 너는 링이 없지 않냐. 그렇죠. 약 올리죠. 네. 네. 약 올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서로 간에 앙숙이 되면서 이게 여기 지금까지 이제 휴스턴하고 LA로 옮겨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서로 간의 그런 관계인 거죠. 그렇죠. 근데 론도가 침을 좀 소심하게 뱉더라고요. 에이트가 아니라 이렇게. 네. 화면에서도 보면은 바로 이제 펀치를 날렸을 때 르브론이 딱 감싸 안잖아요. 그렇죠. 그걸 계속 론도가 자기한테 침 뱉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입모양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영어를 잘하시나 봐요. 론도 spit in my face. 정확한 발음을 제가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여러 번 돌려봤죠. 네. 근데 과거에도 좀 NBA에서 이런 좀 유명한 폭력 사태들이 있었나요? 그렇죠. 저기 뭐 80년대로 우선 돌아가면 그때 이제 저기 그 보스턴하고 필라델피아 시절 줄리어스 서빙의 거의 무하마드 알리급의 3연속 펀칭으로 레리 버드를 뻗게 만드는. 그렇죠. 네. 근데 그때 뭐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뭐 진짜 잡아줬어요. 팀메이트가 잡아줬어요. 줄리어스 서빙 파이트 딱 치면 딱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뒤에서 모제스 말론하고 찰스 바클리가 딱 잡고 있어요. 레리버드 잡고 네. 거기서 죽방 3방. 네, 근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3방 연속 빡빡빡 쳐서 실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정도면 거의 집단 폭행이죠. 네. 근데 그때 정말 복서 같았어요. 줄리어스 서빙. 필리 팬으로서 자랑스럽네요. 그렇게라도 쳐야죠. 아니 근데 엔비드라면 SNS 올렸을 거예요. 걔는 누웠죠. 네, 누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스포츠맨십에 좀 비춰보면 경기 중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사실 팬들한테 큰 실망감을 또 안겨줄 수 있는데 그 징계 결과가 잉그램은 4경기, 론도 3경기, 폴 2경기 출장 정지 처벌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손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패널들 의견이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뭐 그때 카멜로 앤서니 폭력 사태만 해도 그 당시 카멜로 앤서니는 15경기를 일단 정지를 받았고 그때 같이 싸웠던 선수들도 역시나 뭐 한 12경기. 그때 네이트 로빈슨도 같이 싸웠거든요. 네이트 로빈슨 10경기. 그리고 맞았던 콜린슨 6경기. 그리고 처음에 그 싸움에 시발이 됐던 자드 제프리라는 선수는 6경기. 뭐 이렇게 되게 큰 중징계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아무 빡칠 이유도 없는 죽방을 하는 잉그램 겨우 고작 4경기. 요거는 조금 데이비스턴 때와 아담 실버 때는 다른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죠. 네. 저는 사실 징계를 받은 그 가중치를만 본다면 가중치는 사실 제대로 매겨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폴이 2경기, 론도가 3경기, 잉그램이 4경기라는 그 가중치만을 봤을 때는 사실 뭐 제대로 매겨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뭐 사전 이전에 있던 사례들을 잘 몰라서 네. 가중치만 봤을 때는 저는 제대로 매겨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NBA 역사상 그 이제 펀치로 때리는 것만 따지면은 이제 더 펀치라는 사건이 유명해서 예전에 70년대 웃을 일이 사실 아닌데 톰 자노비치 감독 당시엔 휴스턴 선수가 레이커스 선수한테
정말 그 얼굴을 어느 정도로 가격을 당했냐면 정말 그 한 벌로. 풀스윙, 풀스윙으로 맞아서 얼굴이 사실 골격이 반으로 쪼개졌거든요. 그리고 척수액도 흘러나오고 사실상 그 뇌도 일부분 손상되고 그 두개골이 골절이고 얼굴 전체가 반으로 이제 갈라진 쪼개지는 엄청난 부상을 당했는데 사실상 이제 사망 할 수밖에 그렇죠.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뭐 복귀를 했지만 그때 이 선수가 받은 징계가 60일이에요. 이 60일이 NBA 역사에서 가장 긴 그 출장 정지 기간인데 뭐 그거에 비하면은 4경기면은 사실 뭐 그 자체로 상대적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뭐 아주 그 가벼운 건 아니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NBA가 사실은 폭력 사태에 대한 그 징계가 펀치에 대한 징계만 따졌을 때는 좀 전체적으로 약한 게 아닌가. 네. 그리고 과거에 뭐 디트로이트와 인디애나 때 의자 던지고 팬들이랑 어쨌든 그건 팬을 깐 거죠. 그거는 정말 엄청나게 큰 그렇죠. 사건이었고 그거 말고는 뭐 저는 사실은 그 이번 케이스보다 예전에 또 갑자기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월드피스 그러니까 론 아티스트가 예전에 그 제임스 하든의 오클라호마 시절에 그 선수를 팔꿈치로 팔꿈치. 정말 그 가격하는 머리를 후두부를 굉장히 위험했죠. 그런 거에 비하면은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뭐 큰 부상 없이 잘 끝나서 그나마 뭐 잉그램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 론도도 이렇게 보면 이제 주먹도 잘 쓰지만 발도 잘 써요. 자랑인가요? 네. 그렇죠. 키가웃만 잘하는 게 아니라 킥도 잘하기 때문에. 대학 시절 때 몇 번 대학 나갔죠. 시절 때도 켄터키 때도 이제 킥으로 이제 드라이브인 하는 애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찬호를 보고 오마주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그렇죠. 드라이브인 하는 그 사람을 바로 앞에서 돌려차기로 빡 차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력이 있는 좀 론도는 성깔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좀 이런 위험한 좀 장면들이 연출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팬으로서 좀 아쉽기도 하고 이거를 좀 경기력으로 승화시켜서 멋진 경기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훈훈한 마무리 좋네요. 예. 네.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좀 다음 소식으로 이제 이주의 선수로 캔바 워커 선수와 그리고 요키치 선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캔바 워커 선수는 뭐 시즌 초반부터 되게 뜨거운 손을 자랑하고 있는데 세 경기 평균 35득점, 5.3어시 그리고 3리바 그리고 3점슛 50%의 성공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네. 요키치 선수는 세 경기 평균 지금 26득점 그리고 7.3 어시스트 7.3 리바운드 그리고 10.5 어시스트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야투율은 무려 63%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경기니까 네. 무려 몇 프로라는 게 굉장히 그 약간 그렇죠. 스몰 샘플이기 때문에 네, 그럴 수 한 있죠. 33경기 네. 정도는 해줘야 오 이래 대단한데 이제 세 경기니까 물론 대단하지만 세 경기긴 하지만 그만큼 또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각 제일 경기 임팩트 있던 경기별로. 그 경기가 바로 이제 필드골 100%. 그렇죠. 그 경기가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그게 제일 임팩트가 커서 이제 이 선수로 또 뽑힌 거 아닌가 싶어요. 캔바 워커는 이제 지금 그 불편한 동거라고 있지 않습니까, 샬럿과? 그렇죠. 어떻게 보낼 거야 자기 몸값 올리기 시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히 같은 건 아니지만 작년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폴 조지가 떠난 이후에 이제 빅터 올라델포가 그렇죠. 왔지 않습니까? 라스베가스에 있는 모든 도박사들이 인디애나는 망했다. 맞다. 빅터 올라델포 망했다 했는데 결국에는 빅터 올라델포가 이제 르브론 제임스의 클리브랜드 끝까지 밀어붙이는 맞아요. 저력을 보여주면서 이제 뭐 MIP를 탔는데 캔바 워커가 이런 스멜이 스멜 스멜 조금 나고 있어요. 라임이 좋으세요. 네, 하지만 세 경기. 네. 어쨌든 요키치는 그래도 그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웠었죠. 35득점, 11리바운드, 11어시스트 그리고 0턴오버 그 필드골 100%. 이거는 이제 그분을 소환했죠. 그분을 소환했죠. 근데 그분이 대단한 게 말이죠. 그 순위 거 보니까 한 5번 있던데요. 그게. 그리고 더 웃긴 거 여기서 더 무서운 거 요키치는 자유투 하나 실패했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윌 챔벌린은 자유투까지 100%라는 거예요. 농구의 신.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네. 네, 대단합니다. 그 기록 중 하나가 42, 30, 10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어설프지 않아요. 네. 깔끔한 기록으로 요키치의 그 자유투 한 개가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시즌 중에 한 번 더 도전하시길. 정말 그날 그 짬이라는 게 뭔지를 그렇죠. 보여줬죠. 완전 그 1순위 에이튼을 참교육시켰죠. 정말 그 백업 센터만도 못한 센터로 완전 만들어 버리는. 정말 그 경기 때는 정말 요키치의 그 능수능란함, 능구렁이의 농구 이런 느낌 좋았어요. 그 시작하기 전에 이제 주인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
동네에서 보면 참 아,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싫어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정말 딱 싫어요. 동네 농구에서. 그렇죠. 동네 농구에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굽히고 이렇게 슥슥슥 들어가는 센터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죠. 참 힘들어요, 맞기. 근육은 보기에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근데 굉장히 육중하고 딱딱한 엉덩이 힘 장난 아니고 이런 스타일이죠. 안 밀리고 골 다 넣고 스물스물 울. 정확해요. 웃고. 항상 그죠. 백보드 싸요. 그리고 그 팔은 햇볕을 한 번도 안 본 하얀 팔. 네. 우리가 경기하는 그 팔 알죠? 힘들어요. 술래 담배 냄새 나고 네. 그 슛이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갑니다. 네. 네. 어느 각도 다 들어갑니다. 네. 아무튼 뭐 유키치의 대단한 활약.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레이커스 첫 경기 이후에 르브론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르브론의 팀 이동 후 이 첫 경기인가 과거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뭐 처음에 3연패를 했어요. 네, 르브론 얘기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받아보시죠. 뭐 개인적으로는 뭐 아직은 평가하기 이른 것 같고요. 뭐 그렇죠. 당연히 허점도 굉장히 많고 아직까지는 네. 그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과 달라진 점을 보자면 굉장히 많지만 그 이따 경기 때 얘기하고요. 제가 볼 때 그 경기 순서가 없나요? 그렇죠. 경기 순서 자연스럽게 다. 아니 나 할 거니까. 네. 제 생각에는 우선은 1+1 계약을 했든지 이런 식으로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4년 가까이, 그 4년 이상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천천히 큰 그림을 그리는 1+1 어때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괜찮은 또 출발이 에너지가 좋았다. 네. 뭐 이따 뭐 네네. 얘기하시겠지만 오늘 경기가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뭐 3경기밖에 없는 샘플이지만 3경기 중에 가장 뭐라 그럴까요? 이제 점점 올라오는 네, 예열 단계에서 좀 올리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음. 첫 번째 두 경기에서 그리고 오늘 경기도 전반 혹은 3쿼터 초중반까지는 약간 르브론이 그렇게 많이 공격적이거나 지배하려는 모습은 크게 없었고 팀 플레이를 중심으로 자 어떻게들 돌아가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쵸. 4쿼터에 집중해서 원래 나다라는 걸 좀 보여준 네.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뭐 첫 경기 이후 인터뷰에서도 영건들의 그런 투쟁심과 에너지에 대해서 좀 칭찬하면서 그런 기대된다는 멘트를 또 아끼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레이커스는 뭐 르브론보다는 조시아트죠. 사실은 뭐 진짜 어이없네 이제. 조시아도 인정합니다만 네. 문장을 좀 수정해 주십시오. 저딴 얘기 지금 재랑당한 얘기입니다. 네, 진짜 조시아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네. 호세님 완전 애정하던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방송은 저희가 그 시즌 오프닝 위크에 대해서 좀 팀과 뭐 매치 그리고 주목해야 할 선수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요. 그리고 저희 자유주제 시간으로 18, 19 시즌 각 개인별 어워즈 예상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근데 청취자분들께서 좀 그 저희가 좀 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거는 우리가 시즌 오픈 전에 사실은 뽑았던 그렇죠. 어워드 예측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네 경기를 보시고 나서의 느낌은 다를 수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다르죠. 이제 시작이라는 거 네. 네.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네. 이런 거는 스몰 샘플 사이즈라는 거. 그렇죠. 저희는 큰 그림 보고. 거. 네. 아 우리 저기 그 나무크님의 그 어워드 수상 내역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따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아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읽고 싶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하시면 될 거를 그 여기서 굳이 하신다 이랬는데 굳이 나와서 이거를 그러니까. 방송으로 말씀하셔야 되나 싶네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낭비거든요. 개인 톡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남해크님의 논리적 근거를 한번 들어보는 재미로 저희가 이제 그렇죠. 아예 몰라할 겁니다. 1분 30초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댓글 먼저 소개하고 갈게요. 예. 이제 먼저 김버님님 오늘 발표된 개막전 OKC 로스터에 서버롱이 빠져 있네요. 주인장님 서운하실 듯 이렇게 말씀 남겨주셨고요. 네. 그리고 기탄국어 오네어님이 오프닝 끈적끈적하네요. 저희가 그 약속드린 대로 아, 그렇죠. 네, 네. 가야님의 두 번째 비트를 공개해드렸고요. 스테이키. 그쵸 코쿤. 네. 아 근데 사실 비트가 한 7개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안 보내드렸는데 마법사님한테 이제 제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 드릴 건데 네네. 한 4개 더 만들었어요. 네. 비트를 또 찍으셨네요. 네. 그쵸 그쵸 그쵸. 비트를 찍었어요. 그 7개 비트를 모두 들어주시고 그쵸. 하나 더 심한 게 있어요. 거의 홍등가 느낌이에요. 이건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는 심해요. 예, 그리고 막 단어도 이상한 거 막 나오고. 빨간색인가요? 그래서 내가 그 이거는 메일로 보냈다가 이거 괜히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거 하나는 제가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르브론이 플레이오프 올라가면 근데 요런 거 떡밥 투척해 주시면 아, 그쵸, 제가 그쵸. 홍준가 리믹스 올리면은 또 그쵸. 그렇죠. 많은 깜짝 분들이 놀라실 또 거예요. 네. 클릭을 또 가족들이 가족 단위로 여행 가실 때 지금 절대 안 돼요. 깜짝 놀래요. 네, 이런 거. 성인 방송이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스미스팡님이 이제 보스턴 세다 그 오프닝 보스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부럽다를 무려 낙서를 되게 많이 엄청나죠. 해주셨어요. 그쵸. 네. 네. 이번에 제가 숫자를 세지 못했습니다. 올라온 게 네. 그래프티죠. 근데 네. 확실히 진짜 보스턴 센 것 같긴 해요. 아, 그리고 그렇죠. 테이텀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그럼요. 뭐 이제 경기 4경기지만 이제 아직
5할 승률이지 않습니까? 네, 뭐 이따가 좀 말씀을 좀 같이 나눌 네. 시간이 있다면 하겠지만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도 테이텀이 전 되게 경기 보고 있으니까 가장 이번 시즌에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라고 하면 다들 여행 얘기나 뭐 고든 헤이워드는 뭐 새로운 딸을 얻은 거에 대한 얘기. 근데 갑자기 테이텀은 코비랑 훈련한 거 딱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자세가 됐구나. 그 테이텀은 어렸을 때부터 코비를 그러니까요. 통해서 농구를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라고 그렇죠. 이렇게 누누이 얘기하기 아니 때문에. 진짜 최공격 그 코비 특유의 페이더웨이를 장착했던데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그 이번에? 뉴욕전 때 거 말씀하시는 너무 거죠. 놀랐습니다. 근데 그 무브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예전에 위긴스가 코비 앞에 두고 했던 네. 이 무브다 막 네. 이렇게 했었던 것처럼 아마 요번 시즌에 또 그걸 또 조금 장착한 것 같아요. 네. 그 흔들고 네. 그 이렇게 페이더웨이를 하는 것들. 네. 오프 시즌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든 것 같아요. 네, 유효 경기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네, 가시죠. 네. 그리고 이제 쓰나미 오네어님이 그런 스미스팡님의 진심이 느껴져서 너무 웃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쓰나미 오네어님이 드디어 시즌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도둑 시청을 하니 회사 다닐만 나더군요. 시즌 개막 전 테이텀 저지를 샀는데 뿌듯하게 그지없는 첫 경기였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좋죠. 그리고 뭐 요거 회사 얘기 잠깐 하셔가지고 아까 행희님이 드디어 이번 시즌 그 리그 패스를 구매하셨다고 축하드립니다. 찍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네. 축하받을 형님들은 이게 다 하시고 계시던 일인데 제가 뒤늦게나마 답답해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르자마자 제 그 회사에서의 자리가 팀장님 바로 앞으로 이동돼서 지금 화장실도 힘들더라고요. 이게 밑이 좀 빠질 느낌이라 어떻게 지금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선 질러는 났는데 조만간에 스카우터 같은 거 하나 개발될지 모르겠어요. 구글 글라스. 구글 글라스나 조만간 나오지 그 베지터 같이 해갖고. 구글 글라스가 더 세련되는데 나 지금 스카우터래. 나도 그거 아는데 저 해봤거든요. 그쵸, 구글 글라스. 미치겠네. 근데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오전에 몰래 보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제 좋죠. 네. 다락방 폭구님이 댓글로 누가 녹음 창임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네, 이거 저희가 댓글 뭐 추가로 하나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카일 에드워드 싱글러님, 아니 이럴 수가 학도느님과 같은 UCG로 제가 언급되다니 이러면서 이제 지난 방송 때 저희가 학도가 느님이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좀 거슬리시네요. 거슬리네요. 아주 뭐 가족 사랑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은 가족원이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볼 그래서 필요가 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의심. 가족 사랑은 좋은 거예요. 느님. 이제 카일 싱글러는 정말 NBA에서 볼 수 없게 됐죠. 그래서 좀 안타깝네요. 어디 갔나요? 어디 지금? 가셨어요? 그 제가 알기로는 그 D리그로 내려갔나요? 내려간 걸로. G리그? G리그. G리그로요? D리그라도. 네, 그렇게 되면 그렇군요.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그리고 주인장님 결혼 축하드린다고 댓글 달아주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MD님 슬로우 잼 제대로네요. 비트장인 가야님 이렇게 해서 가야님의 비트를 또 칭찬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미스팡님이 오늘 미네 경기 보면서 관전 포인트는 과연 버틀러가 어떻게 플레이할지 궁금했는데 클래스는 다르네요. 초반에 감 못 잡아서 안 되나 싶었는데 막판 클러치 3존도 꽂아놓고 수비에서도 활약하고 프로는 프로입니다. 또 이렇게 버틀러에 대해서 좀 칭찬을 해주시는 이 거예요. 버틀러 얘기를 하면 그 미네소타 팬들이 버틀러가 이제 홈 오프너를 할 때 야유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그 버틀러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야유가 나오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신경 쓰지 않나. 나 신경 쓰지 않고 나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승리만 바라보고 할 거다 했는데 바로 후반전에 팬들이 MVP 챈트를 날려줬죠. 사실은 왜냐하면 얘 없으면 우리 진짜 꽃되겠구나 이런 게 바로 느껴지니까 바로 MVP를 날려주시고 끝나고 어땠냐 MVP 였더니 난 쿨하다 괜찮다. 근데 저는 농구 팬이라면 당연히 MVP를 외쳐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이제 태업이나 트레이드 요청했던 선수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팀원들 불안화 혹은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팬들의 실망, 특히 이제 커일 레너드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그랬는데 버틀러는 태업은 아니지만 트레이드 요청한 게 이유가 다 알지 않습니까? 분명했죠. 근데 그따위로 뛸 거면 난 너희랑 하기 싫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팬들 입장에서도 목숨 걸고 뛰겠다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MVP 센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정말 프로다운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팬들의 입장이 조금 아쉬운 게 처음에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모습이 좀 아쉽고 예전에 그 매버릭스와의 경기였던 것 같은데 칼 타운스가 그 자유투 던지려고 하니까 오히려 버틀러라는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런 재미가 있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반면에 또 이날 경기에서 타운스는 사실 좀 부진한 활약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이 좀 비교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집념의 차이겠죠. 선배들이 보는 눈이 있어요, 확실히. 왜 지적을 했을까?
왜 선배들이 그 재능을 가지고 게임만 하고 노는 아이들한테 얘는 분명히 쉰다고 생각하지만 지적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코비 브라이언트가 테이텀을 칭찬하듯이 제가 볼 때 슈퍼스타들은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운스의 올해 활약이 조금 부진한 건 아직 극초반이지만 저는 버틀러 지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또 앞으로 미네소타 행보를 좀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스미스팡님이 그렇게 되면 뭔가 듣는 팬들의 취향이 갈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네, 이제 그렇죠. 예, 저희 참여 멤버에 대해서 또 댓글 달아주셨고요. 지하철 엄청 맥기님은 와우 유료 사이에서 노아 인기가 대단합니다. 해서 저희 유료 사이트 그 유료 방송 순위를 캡처해서 또 올려주셨습니다. 이때 반짝 올라갔다가요. 한 15분에 내려갔거든요. 금방 내려왔죠. 네, 잠깐 올라간 겁니다. 네. 인기가 대단했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제발요. 네. 네. 이제 가야님의 비트발로 저희가 네. 좀 올라가도록 하시죠. 그럼 화제성 비트 먼저 깔까요? 홍등가로 먼저 해야 되나? 약간 네덜란드 비트인가 비트라고 저, 하죠. 저, 저, 네, 암스테르담 합법적인 네.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굉장히 되게 약간 이걸 만들면서도 어떤 그 저를 의심하실까봐 저는 멀쩡한 사람인데. 암스 비트로 한번 가시죠. 그렇죠. 뭐 음악은 내 유일한 마약 뭐 이런 그렇죠. 거. 이제 저희 탈출구처럼 그거 약제가 안 약을 했었네요. 끊을 수가 있나 있어요. 그렇죠. 뭐 7가지 비트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 걱정하지 사람은 마시고요. 거의 뭐 괜찮아요. 그렇죠. 저희 모든 비트를 들으시고 나중에 투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뭐 밝은 하우스풍으로 한번 밝게 가시죠. 밝게 미세먼지도 좀 자신 있는데 밝게. 네, 그렇죠. 왜냐면 이때 가을 나들이 많이 가시니까 그 느낌 나면 안 돼요. 가족들이 들을 수 그렇죠. 있게 하우스풍으로 시원하게 갑시다. 네. 다음 주 비트를 기대해 주시고요. 네. 진짜 있어요. 오해하실까봐. 네. 불이 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검은 코끼리님 피닉스가 오늘 좋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경기를 보진 않았지만 부커 에이튼 활약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샤코 버전 2가 되면 좋겠네요. 좋은 포가 하나만 영입하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테오도시치 될 거면 좋겠습니다. 뭐 테오도시치. 이렇게 TJ 워렌이나 트레이드 그거 이렇게 써주셨네요. TJ 어린이 테오도시치보다 가치가 더 높죠. 높죠, 훨씬 높죠. 네. 근데 테오도시치가 만약에 정말 올 수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조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뭐 괜찮긴 하겠는데 네. TJ 어린이 요즘 핫하기 때문에. 네, 검은 코끼리님은 피닉스 팬인 걸로 제가 네. 좀 기억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버님님 와 이런 테이텀 윙크 제대로 쏘네요. 여름에 엔비드랑 같이 연습했다더니 친하긴 한가 봅니다. 맞아요. 그 이번에 첫 경기였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예, 앞에 두고 테이텀의 윙크 굉장히 섹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그러니까 놀린다 뭐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이 좀 절친한 사이인 걸로 우선 보이고 그렇죠. 뭐 여름 오프 시즌 때도 서로 그러니까 아마 트레이너가 같을 겁니다. 드리올라인이죠. 네, 그래서 같은 트레이너 안에서 뭐 영상도 돌아다니는데 그렇죠. 서로 친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내가 네 앞에서 골을 넣었어 하고 이제 어때? 약간 요런 느낌으로 윙크 딱 하는데 쓰러질 뻔했죠. 근데 저는 이때 이 스텝을 보신 분들은 솔직히 저는 테이텀의 스텝을 깜짝 놀랐습니다. 저거를 어떻게 저렇게 밸런스 있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잔발이 아니었거든요. 다 큰 발이었거든요. 저걸 유지할 수 있는 하체 근력도 되게 부러웠고. 근데 엔비드가 먼저 사인을 보냈어요, 사실은. 어우야, 너 짱이다. 했더니 윙크를 딱 날려준 거죠. 그래서 윙크로 약간 어떻게 보면 제압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등이 있어서 안 보였는데 엔비드가 짱을 날려줬고 그래서 오케이를 받아준 거예요. 서로 리스펙트 한 거죠. 근데 이제 그죠? 농구를 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슛이 살짝 뽀록이 있었어요. 왜냐면 백보드였거든요. 백보드 맞고.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인데 저는 근데 그 장면이 재밌었던 거는 사실 엔비드랑 그 제이슨 테이텀은 사실 급이 좀 달라요.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아직까지. 왜냐면은 작년 신인과 불과 몇 년 차이 안 나지만 엔비드는 저는 이미 그 탑급의 탑 티어급으로 올라가고 있는 선수고 테이텀은 굉장히 유망주단한 그런 그 선수였는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시즌 오프닝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열로 가는 굉장히 젊은 그 같은 티어 그룹에 이제 테이트에 마치 들어간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선행이 경쟁 느낌에서. 자신감이 우선 너무 많이 붙었고 그렇죠. 이제 작년과 뭐 인터뷰 때도 그렇지만 작년에 오프닝을 뛸 때와 오픈 게임을 시작할 때와 지금 어떠냐? 그러니까 전혀 떨리지 않고 오히려 빨리 뛰고 싶다. 이런 작년 오프닝은 뭐 사실 거의 기저귀 차고 뛰어야 될 그 데뷔전이기 때문에 네, 확실히. 네. 근데 진짜 나는 테이텀의 기술 향상에 대한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중에 연습한 거를 경기 중에 해보는 게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쉽지 사실은. 않죠. 그걸 다시 또 내무부화하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그 연습된 것들을 새롭게 경기 중에 어쨌든 쏟아내는 게 안정적으로 그거에 대한 박수가 그렇죠. 아니 주인장님이 그 농구를 하시는 것도 좋아하니까 실전에서 그 기술 쓰려면 그렇죠. 얼마나 이게 완전 닳고 정말 달인 그렇죠. 정도 돼야 그게 그렇죠.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설픈 상태에서 갑자기 긴장된 경기에 들어가면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맞아요. 어중뛰는데 네. 그래서 그런 무브를 보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나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 혜인님이 뭐 같이 하셔서 아시겠지만 테이텀이랑요? 아니요 주인장님도 항상 그 무브를 생각하고 실현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그 원데이 원무브가 있죠. 아, 저 친구는 제가 잘 아는데 전날 자기 그 플레이 때문에 밤잠을 설쳐요. 다음 날을 상상하면서 내가 잠을 못 내일 자요. 뭐- 내일 뭐 할 그렇죠. 건데 이러면서 그런 거 잠을 있죠. 설치는 친구예요. 예. 그리고 오시기 전에 약간 오늘은 누굴 따라 해야겠다라는 게 예고를. 있고 그거에 맞춰서 가끔 저지를 입고 오세요. 그죠? 저지가 상당히 많아요. 가끔 멜로 그 3점 슛 넣고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슈퍼. 않습니까? 아, 뭐 네. 이렇게 뭐 머리에다가 이렇게 요거. 손가락 3개 이렇게 치는 뭐 네. 그런 것도 하시기도 하고. 그거를 그 사회인 농구에서 하신단 말씀. 아 하죠. 아니야 그 약간 그 꼭 그거 카메라 찍고 있을 때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넘어가시죠. 멜로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아, 이 얘기 네. 더 하고 싶은데. 혜인님이 떡블럭한 것도 있지 않나요? 제가요? 주인장님을 저 몇 아. 번 당했죠. 네. 몇 번 당했죠. 왜냐면 키가 넘어가시죠. 네. 굳이 뭐. 네. 187, 8이니까 사실은 좀 어렵죠. 저는. 혜인님이 약간 엠비드 느낌이 있습니다. 아유. 멀었죠. 주인장님한테 너무 많은 부분을 배부했네요. 네. 저 먼저 그 다음 댓글로 넘어갈게요. 네. 동해아 서해님이 이제 생각보다 피닉스 시작이 좋고 아리자가 정말 피닉스에게 맞는 조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부커도 부상 때문에 좀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이제 야수장이님이 야근 퇴근해서 피곤하지만 곧 브로우니의 레이커스 데뷔전이 올 시즌 레이커스의 첫 단추를 끼우는 모습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설레어하는 댓글을 다 달아주셨어요. 마치 이제 소풍 가기 전날 밤과 같다고. 근데 저희도 뭐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셨죠. 많은 분이라기보다는 저 두 분이었죠. 그쵸. 네. 두 명이었나요? 저는 진짜 오랜만에 초반 이제 데뷔전을 치르면서 오랜만에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 새로운 또 출발하면서 이제 초반에 릴라드와 이제 덩크슛을 이제 서로 이제 쇼다운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때 흥분되는 그 기분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레이커스 맞아요. 유니폼 입고 아직도 어색하지만 네 그랬습니다. 그 오프닝 덩크가 진짜 멋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고받기 멋있죠. 하고 바로. 받고 내놔 다시 먹이고 요게 멋있었죠. 네. 그게 웃겼어요. 웨버의 그 해설. Let me do this, my name, LeBron. 혼자. 네. 좀 민망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원래 네. 좀 약간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웨버가 좀 점잖하거든요. 그쵸. 네. 직접 하도 흥분해서 얼마나 오글거렸을까 다음에. 왜냐면 그 장면이 계속 나오거든요. 웨버의 해설이 왜냐면 덩크 장면이 나오니까 좀 어색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카톡방에서 이제 가야이님도 카톡창이 폭발했었죠. 그렇죠. 잠깐 동안. 그렇죠. 유튜브와 함께. 그렇죠. 그리고 조서방 구기자다님이 레이커스 3점 하고 점점점 해주셨고요. 벤 시몬스 5명이 뛰는 팀처럼 못 넣는군요. 방과 슛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3점에 대한 아쉬움을 좀 표해 주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온스파더님이 20초 남은 레이커스 왕은 데뷔전을 부정하기 위해 비하인드 백패스를 관중에게 던진 것일까요? 이런 그 극도한 그쵸. 3점 부진이 패배라는 결과를 가져왔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동해아 서해님 레이커스와 포틀랜드 시즌 첫 경기 재밌었습니다. 상당히 포틀랜드 쪽에서는 스타우서커스의 그 굉장히 이날 3점이 좋았죠. 이 선수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고 레이커스에서는 뭐 르브론과 론도 그리고 하트가 활약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오프닝 경기는 정말 론도가 정말 전성기급 활약을 저는 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술적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놀랬습니다. 네. 정말 그 모든 선수들을 살려주는 그런 전성기 때 모습을 그쵸? 보여줬던 것 네, 같아요. 정말 놀랬습니다. 네. 네. 그리고 스미스 팡님 그리고 시카고 1쿼터에 좀 터지나 싶었는데 이제 웬델 카터 주인이었죠. 제대로 신입방 당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아쉬움에 읽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렇죠. 이번 주에 신입방 항상 많아요. 레이튼 당했고 그 웬카주 당했고 그다음에 그 알드리지한테 당한 사람 누구죠? 그 주바치는 신인은 아니군요. 네, 어쨌든 베테랑들한테 많이 당한 한 주죠. 그리고 최근에 복귀한 크리스톤의 첫 자녀 축하한다를 마지막에 이제 네. 달아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서방 국기짜다님이 4쿼터 보니까 가야이님이 LA 가서 르브론한테 사랑의 뺨따구를 때려야겠습니다. 정신 차려라 이놈 이렇게 써주셨는데 야수장이님이 그 밑에 가야이님 먼저 뺨을 치셔야 호수인님께 주방 안 맞습니다. 이렇게 댓글 잘 아시네요. 하셨네요. 잘 아시네요. 네. 네, 저희 방송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아시네요. 그렇죠. 언급해 주셨고요. 그리고 트리플 스레님이 스퍼스 프롭 탈락, 뭐 레이커스 프롭 진출,
올해 서부 관전 포인트는 스퍼스 레이커스 프롭 진출 경쟁으로 잡으셨구나라고 이제 저희 방송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호수희님의 펑가이 너무 웃기다고 이제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또 이거는 제가 그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스퍼스 될 수도 있다. 그 네. 알드리지 인사이드와 드로잔의 어쨌든 미들 게임 할 수 있다. 또 이제 공교롭게 오늘 두 팀이 또 경기를 그렇죠, 펼쳤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스미스팡님이 버틀러가 홈에서 대활약을 하네요. 막판에 예능 농구를 해서 심히 당황했지만 그래도 버틀러 롱투샷 그리고 타운스 클러치 블락까지 마무리를 잘 지었다면서 이제 팀에 대한 전반적인 오늘 그 미네소타 경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이제 야수장이님이 버틀러의 멘탈에 박수를 보내고 싶은 경기였다라고 또 그렇죠. 댓글 달아주셨어요. 이 경기 때 야유와 MVP 젠틀을 받았죠. 그러네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동해와 서해님 토론토 데니 그린과 레너드 활약 아주 멋있습니다. 추운 곳을 좋아하나 봐요라고 네. 댓글 달아주셨어요. 토론토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그렇죠. 엄청 잘합니다. 토론토는 제가 첫 방송 때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동부의 최강자라고 그때 거의 제가 예측을 했지만 전승입니다. 전승. 네, 진짜 정말 네, 놀랍습니다. 네. 와 카와이 레너드 진짜 이렇게 잘 뛰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너무 얄미울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또 백투백을 쉬더라고요. 와 그렇게 쉬었는데 또 쉬어. 좀 뛰지. 판타지 갖고. 근데 있으니까. 잘하더라고요. 잘해요. 네, 잘하더라고요. 야투율도 높고. 사실 그 샌안토니오 스퍼스 때는 워낙 공 자체의 소유를 많이 안 한 상태에서 맞습니다. 많은 효율을 높였는데 저는 사실 토론토 때는 다른 스타일이 될 줄 알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레너드 농구를 제가 전 경기를 다 봤는데 정말 군더더기가 없더라고요. 완벽한 농구 선수의 모습이 아닌가. 제가 정말 멋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공격에는 효율을 갖추고 수비에는 정말 전체의 압박을 그쵸. 다 증가시켜 줄 수 있게 하는 걸 보면서 농구 진짜 잘하는 애구나 사실은. 네. 원래 잘하는 거 알았지만 내가 하면 더 잘하는구나. 카와이의 효과로 이제 수비에서는 앞선 뒷선이 우선 다 살아나는 그쵸. 그게 우선 네. 보이고 공격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정말 다른 선수들 뭐 벤플릿이라든지 그렇죠. 뭐 오히려 라우리도 저는 예전에서 볼 때보다 오히려 더 살아나는 더 살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번 시즌도 힘들겠다. 이게 약간 그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약간 벌써 그러시면. 약간 라우리랑 드로자는 고만고만했다면 라우리와 카와이는 아무래도 추가 카와이 쪽으로 훨씬 기울기 그렇죠. 때문에 확실히 그 라우리의 패스 어시스트 비율이 높아지는 게 보이고 특히나 우리들 이 바카 형님과 우리 또 크와이와의 그 인앤아웃 게임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토론토가 약하지 않구나. 네. 저는 좀 슬펐던 거는 왜 이 팀이 그동안 클리브랜드한테 그렇게 떡발렸나. 사실 그 드로잔 책임은 아니지만 드로잔도 굉장히 잘했지만 스탯에서 보여주지 않는 드로잔의 비효율성이 레너드가 옴으로써 점수 차 사실 득점 차이는 별로 없는데 그 엄청난 효율은 막 두세 배 이상 증가하는 걸 보면서 오늘 샌안토니오 경기에서 드로잔은 사실 막판에 굉장히 또 혼자 농구하면서 좀 이렇게 망칠 뻔했는데 그런 느낌 좀 들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야수장이님이 난투국에 따른 사후 징계가 많을 것 같다고 하네요. 작년 리그 1위와 3위에 연달아 경기하는 것은 운이 나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제 호수희님이 말씀하셨던 외곽슛의 부재는 계속 발목을 잡는 것 같다. 뭔가 시즌 중에 슈터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경기였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스미스팡님이 잉그램이 생각보다 성깔이 있구나. 뭐 이렇게 댓글을 좀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일11님이 싸움 구경에 신난 메이웨더에서 메이웨더의 그 캡처 사진을 올려주셨고요. 정말 신나 보이는 얼굴로 있더라고요. 사실 메이웨더도 참 농구 경기를 좋아하고 엄청 좋아하죠. 또 파키아오도 농구 구단을 소유하고 농구 선수로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둘이 재대결 매치를 농구 원앤원으로 한번 해보죠. 근데 파케오 상당히 잘하고. 상당히 둘이 파키아오 농구는 커리 옷 괜찮아. 입고. 아니 괜찮아요. 한 명은 웨스트브룩 옷 입고 한 명은 커리 옷 커리 옷 입고. 입고. 그래서 둘이 붙는 것도. 그러다 몸싸움하다가 갑자기 그쵸. 이제 펀치로. 서가 먼저 한번 하고 해졌죠. 근데 메이웨더 못 맞춰. 아무리 때려도 안 맞아. 네. 그런 어떤 석회. 네. 재밌는 상상을 좀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김버님님이 오늘은 고무고무 펀치의 날이었습니다. 잉그램이 어떤 감정이 쌓였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건 별로 안 궁금하고 느바 쪼레빈 저는 론도와 폴의 관계가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좀 아까 간단히 좀 말씀드렸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스미스팡님이 또 굉장히 긴 장문의 댓글을 시카고의 어이없는 수비 때문에 한숨 쉬고 미네는 로즈의 활약이 기쁘지만 심판진의 그 마지막 콜은 그렇죠. 뭔가 맞아.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어쨌든 그건 좀 아쉬웠어요 개인적으로. 네. 뭐 이제 개인적으로 오펜스 파울이라고 생각했는데 중계진도 그렇게 판단한 것 같다고 이제 그거에 그건 대해서 좀 아쉬웠죠. 네, 아쉬웠다는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뭐 여기 잠깐 로즈가 언급됐는데 로즈가 세 경기지만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크로스오버 좋은 거 많이 있어요. 맞아요. 네.
살아있던데. 부드러워요. 자 넘어갑시다. 아 근데 여기서 하나 언급할 거는 시카고가 지금 로즈 얘기 더 할까요? 아니야. 넘어갑시다. 아니 시카고가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사실은 강팀이라는 생각도 들진 않았고 굉장히 그렇죠. 좀 어선하고 엉성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잭 라빈이 3경기 연속 거의 마이클 조던급의 시카고 역대 그 오프닝 시즌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비효율적인 득점도 많긴 한데 잭 라빈이 어쨌든 굉장히 그 한때 좀 부상 얘기도 있었는데 좀 부활한 것 같아서 그래도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올라와줘서 그 좋네요. 3경기 연속 그 30득점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평균 정도. 그게 조던 이후로 구단에선 처음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혼자예요. 혼자 하고 그러니까.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슈팅 그 게임의 퍼센테이지가 나쁘지 않습니다. 한 첫 경기 때 5할, 두 번째 경기 때 6할, 마지막 경기 때는 7할. 그러니까 슈팅이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슈팅 게임을 하고 있는 선수가 중거리 미들 게임을 하는 선수가 그 정도 퍼센테이지라는 건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거. 그리고 아직 뭐 마카넨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카넨이 돌아왔을 경우에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점. 좀 고공부터 하죠 거의. 네. 걔도 그거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안 다치고. 그렇죠. 이번에 뽑으셨거든요. 네. 라빈 선수인가요? 그렇죠. 네, 혼자 할 거 알았죠. 그리고 이제 스미스팡님 크하 지렸습니다. 덴버 진짜 매력적이네요. 자유투만 좀 잘 넣지. 그래서 그 하나 놓치는 아쉬움을 좀 토로하신 것 같고요. 네. 그 골스가 올 시즌 첫 패배는 덴버한테 당하는군요. 네, 요거는 뒤에서 말씀드리죠. 네. 그리고 이제 모순 없습니다님이 어제 격투에 대한 징계로 잉그램 4경기, 론도 3경기, 2경기 정지가 나왔네요. 이제 뭐 론도와 포리아 뭐 1대1로 쇼다운한 것까지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잉그램은 어느 부분부터 화가 난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자기한테 화가 났죠. 스스로에게. 네, 스스로에게. 이 화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얄미움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제임스 하든의 골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물론 뭐 제임스 하든이 뭐 누구한테 뭐 잘못한 건 없지만 그렇죠. 그 얄미운 거죠. 그런 거 보면서 뭔가 화가 나서 밀치면서 이 싸움이 시작된 거죠. 영상상으로는 그 하든이 엔드원을 계속 외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밀쳤죠. 거기서부터 그렇죠. 밀쳤던 네. 것 같더라고요. 그 경기 내내 얼마나 얄미웠을까라는 생각도 살짝은 그리고 드는데 그날 또 잉그램이 좀 부진했어요. 네, 여러 가지로 안 풀리고 네. 짜증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 홈 오프닝 경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본인에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네, 엄청 잘못했어요. 이거는 욕 먹어야 돼요. 그럼요. 네. 저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온스파더님이 시즌 1은 구수한 청국장 같은 주인장님의 진행, 그리고 시즌 2, 3은 느끼한 파스타 같은 자유인님의 진행, 그 시즌 4는 담백한 집밥 같은 마법사님의 진행이라고 좀 표현해 주셨네요. 그 특색이 다 있는데 호해 방송 포함 3번의 진행을 들으니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행이 이제 아주 담백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에서. 좀 더 양념을 좀 넣어야 아니야. 변하지 마세요. 딱 좋아요. 지금 변하는 애쓰지 말고 그렇죠. 그냥 가. 변하는 그렇죠. 순간 회초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허니문 기간 아닌가요? 네. 2월까지라 2월까지. 지금 나무 깎고 있거든요. 좋은 놈으로다가 그 오더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예. 원자리 오더 들어갔더라고요. 저 오늘 3cm 자 갖고 왔어요. 손등 찍으려고. 야단 맞아야 돼 아주. 펀치는 안 돼요. 그 야수장이님이 시작부터 어쩌죠? 아직 아직 포기하기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써주셨는데 이제 산왕의 원정 승률을 믿어봐야죠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그 LA에 대한 얘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트리플 스렛님이 드로잔 농구 혼자 하냐 괜찮아 여기는 팀농구 스퍼스 펀가이 또 이것도 얘기해 주셨고요. 펀가인 짱이죠. 네, 펀가이 진짜 제가 좀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하철 엄청 맥기님 르브론의 4쿼터 빅샷 엄청난 빅샷이 있었죠. 오늘이었죠, 오늘. 오랜만에 그렇죠. 사질렀습니다. 그 오버타임 빵야 네, 그렇죠. 세레머니가 있었고요. 레이커스가 이기겠구나 했는데 승리는 또 스퍼스가 챙기네요. 그래서 좀 허탈한 웃음을 지어주셨고요. 드로잔은 막판 도롱뇽 모드였지만 이 팀은 드로잔 말고도 주인장님의 키플레이어 밀스가 있었네요. 그렇죠. 물론 알드리치가 잘했고요. 이번 게임은 뭐 사실 알드리지 게임이었죠. 네. 아니죠. 저는 이렇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알드리지가 당연히 잘했는데 이번 게임은 포포비치 감독이 완전히 쥐락펴락했다. 그렇죠. 막판에 그 패티 밀스의 슛은 다 농락당했어요. 네, 정말. 그 이번 사실 시즌 주목해야 될 선수로 주인장님께서 패티 밀스를 세번에 아니요, 찍어주셨기 그러니까 때문에 1번이죠. 그러니까 뭐 포브스나 아니면은 패티미스나 요
1번 포지션. 그렇죠. 지금 까라라고 하시려다가 네, 1번 까라. 이 포지션. 네. 전 입모양을 보니까 왜저 단어가 나왔지? 론도 그렇죠. 스플릿 뭐 이거. 꽃가라들인데 이러면서. 네. 꽃가라들이 좀 필요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타운스 32님이 시즌 초부터 한 끗 차이 젖잘싸가 엄청 나오네요. 그래서 굉장히 치열한 경기들이 재밌었어요. 많았고 경기들이 모두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이게 NBA죠. 그렇죠. 언제나. 저 사실은 그 클리프턴 응원하다 레이커스를 어쨌든 뭐 보고 있는데 젖잘싸 3연패 당하니까 바로 감기 기운이 확 오더라고. 젖잘싸 3연패는 너무 힘들어 지금. 아 힘들더라고. 아 힘들어요. 워싱턴도 세 경기 다 그랬거든요. 워싱턴 네. 경기 하고 있어요? 네. 뭐 근데 진짜 기사가 한 줄 정도 나와요. 아 진짜 네. 하고 있구나. 야수장이님이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응원했는데 작년 시즌 레이커스의 첫 승이 피닉스였는데 올해도 그러길 바랍니다. 아, 네. 라는 의미심장한 얘기를 예. 두 팀이 좀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지금. 엄청 치열할 것 같아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댓글 소개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다음 방송으로 끝났나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 보니까 또 저희 방송 중간에 이제 댓글을 또 그렇죠. 추가적으로 저희가 봤더니 네. 달리셨더라고요. 아 이런 거 놓치지 않는 거 좋아요. 이런 것도 짚어드려야죠. 그래요? 칭찬해요. 마포대교 문어전야님이 역시 시즌 뚜껑을 열어보니 혼돈의 카오스다. 아직 많은 경기를 한 건 아니지만 약팀이라고 평가받던 팀이 강팀을 잡고 있고 그쵸. 의외의 팀이 치고 나간 걸 보니 굉장히 재밌다고. 이게 예. NBA죠. 좀 전에 저희가 또 이게 NBA가 그쵸. 재밌다. 또 그쵸. 굉장히 말씀해 주셨는데 남해크이님이 애타게 찾던 3패는 가야 호수인님이 기억해 주셔서 바로 감사합니다. 찾으셨네요. 기억해 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3패는 바로 찾았죠. 3패 어디니? 예. 근데 뭐 아직 시즌은 기니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댓글을 끝까지 읽고 리액션 해주십시오. 네. 네. 보니까 여기가 혼돈의 카오스네요. 네. 그리고 이제 노아 오프닝 BGM처럼 내년 내내 치고받고 끈적한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프닝 투표를 해보자면 2회차 오프닝이 끈적끈적한 게 더 제 취향인 것 같다. 저도. 이 버리즘도 좋아요. 아 맞아요. 그쵸, 저도 그쵸. 좋아요. 일단 보컬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랄까요? 그리고 지금 가야님 스포티비의 데모 몇 개 보내세요. 스포티비 음악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썬더부터 낫죠. 썬더 썬더. 올해도 썬더인가요? 변하지 않아요. 저는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저는 2회 두 번째 비트가 그렇게 인기가 있을 줄 몰랐는데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다들 엄청 야하네. 엄청 야해 아저씨들. 네. 참. 연령대를 의도치 좀, 않은 데서. 네. 네. 남성 호르몬이 가득할 때거든. 네. 청취 연령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온스파더님이 직장 동료들과 산안갈 아래 경기를 보다가 경기 종료 1분을 남기고 8점 차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3연패네 3연패야 하면서 화장실 다녀온 사이 순간 잊고 있었던 게 사나웨는 드로잔이 있었고 란에는 르브론이 있었다는 것을 그쵸. 그리고 약 20분 뒤에 아직 플레이오프가 시작하지 않아서 드로잔의 승리로 끝났다는 것을 이렇게 그렇죠. 여러 가지 딱 집약적인 표현을 해주신 것 같고요. 란은 언제쯤 이길지 사낭전도 이전 두 경기처럼 추격은 하되 역전은 하지 않는다는 마인드군요. 라고 이제 또 재밌게 써주셨어요. 저 이분과 제가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다가 그렇죠. 화장실을 가겠다고 갔는데 카톡이 올라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있구나. 화장실 딱 봤는데 이미 가야님이 또 시작됐죠. 스미스 팍놀이 쭉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갖고 흥분을 많이 했구나. 제가 오랜만에 카톡에 많은 단어 중에 킹이라는 단어를 제외했어요. 킹 계속 킹. 야 대박이었죠 오늘. 회의를 하나 갔다 왔더니 카톡이 135개인 거예요. 아니 저희는 언제나 활발하죠. 그 중에 네. 90개가 제 겁니다. 제가 육 봤을 문자. 때 가야이님이 카톡을 컴퓨터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저 핸드폰으로 합니다. 근데 그렇게 빠를 수가 없는데. 그리고 아니, 오타도 근데 없으세요. 근데 그러니까요. 제가 봤는데 진짜 핸드폰으로 빠르게 오타 없이 쳐요. 그렇죠. 네, 정말 저 사람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전 범죄 무지문 사람입니다. 이제 없어졌어요. 네. 근데 저는 진짜 이 흥분함을 빨리 표현하기 위해서 평소에 연습을 하는데. 네, 그 90개 쓰시고 30개는 이제 호수인님이 그죠. 쓰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경기 상당히 재밌었고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시즌 오프닝 위크를 맞이해서 좀 자유롭게 패널별로 어떤 매치업이나 그리고 팀 그리고 주목해야 될 선수에 대해서 좀 자유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댓글 네. 끝났군요. 네, 가시죠. 네. 네네. 네. 끝났다고 말씀 안 드렸군요.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저희가 괜찮아요. 사랑과 네. 마음으로 같이 하는 거니까요. 네. 하나 드릴게요. 네. 끝내고 제가 두 분을 더 소개를 해드려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마법의 편집으로 잘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먼저 이제 이번 주에 굉장히 재밌었던 핫 매치업에 대해서 패널별로 좀 여쭤볼게요. 먼저 주인장님은 어떤 경기가 제일 좀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뭐니뭐니 해도 골수와
우리 또 덴버. 음. 왜냐하면 또 어떻게 보면 덴버가 골스를 조금 뭐 골스와 스타일이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덴버 역시도 외곽이 좋은 슈터들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패스나 그 팀 플레이를 잘 읽는 센터가 있는 그렇죠. 양 팀에서 뿌려져 나가는 스타일은 다르지만 또 외곽포를 중심으로 한 팀 스타일이 좀 비슷한데 두 공격 성향이 가진 팀이 어떻게 맞붙었을 때 누가 승리할 거냐 거기서 이제 덴버가 그냥 골스가 못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덴버가 잘해서 승리한 경기가 가장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약간 뭐 비슷한 대등한 그런 구성의 비슷한 스타일의 팀의 충돌이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그 승패를 좌우했던 게 어떤 요인이라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승패를 좌우지었던 게리 해리스의 정말 효율 높은 플레이와 적재적소의 가딩을 잘했던 부분. 그리고 윌 바튼이 지금 부상을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상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에르멘스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요? 에르난 고메스. 에르난 고메즈죠? 에르멘즈라 했나 제가? 네. 에르난 고메즈의 또 활약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팀 스탯으로 보면 이때 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격 리바 같은 경우에도 덴버가 7개가 더 많고, 그렇죠. 스틸도 7개가 더 많고, 파울은 오히려 골스가 7개가 많고, 턴오버는 골스가 10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탯들을 봤을 때는 사실 골스의 약간 좀 뼈아픈 패배가 아니었나. 그 게리 해리스가 상당히 스틸을 많이 했고 앞선 수비가 원래 약하다는 그 외곽 수비가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돌아갔던 날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골스 입장에서는 요키치를 좀 제어를 적절히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커리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지금 현재 3점의 부진, 외곽의 부진 이런 것도 한몫을 했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덴버가 어쨌든 가장 확률이 높은 우승 후보라고 불리우는 골스를 꺾은 그 경기가 가장 좀 인상 깊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남해크이님은 어떤 경기가 좀 기억에 남으세요? 지금 뭐 이제 4경기 뭐 당연히 저는 이제 뭐 보스턴 경기를 제일 당연히 관심 있게 보니까 근데 하지만 제일 어쨌든 깊었던 거는 이제 1, 2차전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동부 1, 2, 3 탑 3로 예상이 되는 팀들이 붙은 경기이기 때문에 근데 제일 좀 이제 힘들면서도 재밌었던 거는 이제 토론토와의 2차전 원정 경기가 우선 가장 인상이 깊고요. 101대 113으로 지긴 했으나 1분 남겨놓고까지가 맥스 8점 차이까지밖에 안 났던 계속 핑퐁을 치는 이제 경기였던 것 같고 이제 생각보다 좀 걱정 아닌 걱정이 이제 셀틱스에 대한 걱정이 작년보다 분명히 공격력은 한 배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빙, 헤이워드 당연히 돌아온 것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고 거기에 테이텀, 뭐 로지어도 지금 작년보다 우선 물이 올랐고 FA 로이드도 분명히 맞은 것 같고 이제 거기 이제 여러 가지로 공격적인 면에서는 많이 성장이 된 것 같은데 수비가 특히 앞선이 많이 작년보다 더 헐거워졌다. 그 재작년보다 또 더 헐거워졌다라는 느낌이 계속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올란도전에서 그렇지만 토론토전에서 특히 저기 계속 앞선에서 돌파를 계속 뚫리면서 뒷선에 가뜩이나 약한 뒷선이 계속 페네트레이션을 뚫리는 그걸로 계속 점수를 먹었고 뭐 막판에 뭐 테이텀이 떡블락 당한 거야 뭐 거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보지만 그 중간중간에 그 모멘텀들에서 그런 수비에서 계속 베껴지는 것들이 꽤 좀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뭐 지금 돌아온 어빙이나 뭐 헤이워드 선수의 몸 상태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헤이워드는 우선 지금 4경기 만에 어쨌든 그 당연히 예전에 유타의 전성기를 아직까지는 돌아오진 못했지만 어쨌든 그 소위 작년에 그 경기의 두려움들은 우선 다 저거는 이제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은 들고요. 어빙도 분명히 첫 경기에는 막 뭐 야투 다 놓쳤지만 계속 올라오는 느낌이고 어빙하고 헤이워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헤이워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출전 시간에 대해서 좀 관리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25분으로 네, 계속 네.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백투백은 좀 관리를 받고 있는 것 같고 아직 급하게 뭐 갈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저는 어빙이 시즌 초반에 좀 부진도 이유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직은 일단 뭐 저희가 항상 오프닝 윙은 스몰 샘플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좀 부럽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두 베테랑 또 두 슈퍼스타들의 어떤 그런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시간이 여유롭잖아요. 나머지 선수들이 사실은 그냥 나머지의 느낌이 아니라 10명 로테이션이 사실 거의 뭐 퍼펙트하게 그렇죠? 타이트하게 움직이니까 그 두 명의 컨디션 끌어올리는 데는 참 여유 있게 플레이오프까지 쭉 가니까 보스턴이 강해지는 건 저는 확실히 이제 플레이오프 때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날 것 같아서 힘이 확 나올 것 같아서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네.
참 신기한 두렵더라고요. 건 네. 처음에 이제 오늘 어빙이 또 빨간 신발을 신고 나왔어요. 근데 또 거기다가 로지어가 세 번째 경기부터 헤드밴드를 하고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갑자기 헷갈렸어요. 얘네가 뭐 지금 무슨 뭘 하고 싶은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뭔가 멋을 부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스턴 토론토를 얘기하면 토론토를 한번 봤으면 그렇죠. 좋다고 느끼는 게 팀의 리더가 확실하게 한 명으로 이제 정리되고 나니까 팀의 어쨌든 응집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작년에부터 C가 보였던 뭐 시아캄이라던가 벤블리쉐 성장 이게 또 벤치 뎁스를 깊게 해주면서 토론토가 예상보다 더 강할 수도 있겠구나. 맞아요. 뎁스가 괜찮다라는 생각을 보였던. 그러니까 보스턴의 벤치 뎁스만 우리 집중을 했었는데 선수 뎁스만 집중을 했었는데 토론토도 만만치 않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분명 들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까놓고 보니 이제 토론토가 이제 생각보다 빨리 손이 맞고 그리고 그 아까 주인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더가 정리가 되니까 우선 이 팀 케미가 완전 올라오는 것 같아서 네. 셀틱스 팬 입장에서 좀 두려운 면이 좀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규 시즌은 확실히 일할 것 같고요. 동부에서 우승도 토론토가 하겠다는 예측이 세 경기만 죄송합니다. 세 경기뿐만 아니라 드웨인 캐시 감독이 남긴 유산 아닙니까? 그 시스템 그렇죠. 농구와 벤치 자원들의 엄청난 그 예전에 그 몰랐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거에 맞아요. 사실은 그 르브론이랑 듀란트 그다음에 이제 커리 그다음에 이제 커와이 레너드 이런 탑 티어 선수 중에 한 명 또 탑 5 안에 드는 현역 선수가 이 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수비는 사실 그 원탑인 선수니까 개인적인 생각에는 토론토가 뭐 산술적인 면을 보더라도 아무래도 훨씬 더 막강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좀 한 가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뭐 토론토가 지금 시즌 경기를 보면서 이 그 센터 자원 이바카와 발렌슈나 선수를 좀 이렇게 변칙적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경기 상대편에 따라서 이 출전 시간을 조절하는 게 좀 이 지금 토론토의 어떤 그런 새로운 시스템 농구의 좀 작년과의 큰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이 좀 근데 들어요. 지금 현대 팀에서 그 센터 자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스타일이 다른 두 센터를 좀 적절하게 배부하면서 뛰는 것들이 리그 전체에 좀 확실한 팀 색깔을 갖고 있지 않은 팀이라면 만연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팀 색깔이 너무나 명확한 휴스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뭐 이런 팀들이 이끄는 어쨌든 스몰볼 농구가 그렇죠. 팀 전체 리그 전체를 좀 변화를 촉발하게 만든 것 같고 그에 적응하기 위해서 센터들이 분배하면서 스타일에 맞게 중용되는 스위칭되는 로테이션하는 그런 시스템이 다 많은 팀에 그런 것 같아요. 좀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보통 뭐 4쿼터 접전 상황에서는 그 두 명의 센터마저도 빠지는 그림들이 많이 연출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때도 있고 혹은 두 명이 다시 들어올 때도 있고. 뭐 이바카 선수는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네. 이바카랑 발렌슈나스는 땡 잡은 거죠. 사실은 자기네 본인이 잘하는 것만 지금 굉장히 임팩트 있게 뾰족하게 잘해주면 되거든요. 왜냐면 카와이 레너드가 사실은 전방에 수비를 해주기 때문에 이 둘은 제가 볼 때는 출전 시간을 좀 관리하면서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면 돼요. 특히 이바카가 살아난 거 보면은 저는 레너드 물론 개인적인 이 사람이 노력도 했겠지만 레너드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바카 역할을 많이 제한적으로 했던 거는 너무나 많은 롤이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능력치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행인님은 어떤 경기를 좀 꼽아보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던 거는 골스와 유타 경기였고요. 뭐 필리 경기들을 대부분 챙겨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사실 뭐 필리는 지금 당장은 펄츠 한 명에 대한 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얘기인가요, 욕인가요? 둘 다죠. 욕이 섞인 네.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그 필리에서 펄츠의 뭐 역할이 크다라는 거는 다 사실 뭐 굉장히 저명한 사실인데 팀에서 그 팬들이 굉장히 요구하는 그 기대치가 기대치. 되게 높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지금 필리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그 높은 픽들의 선수들 중에서 버린 픽들이 많았잖아요. 노엘이라든지 오카포 같은 뭐 네. 선수들을 버렸던 경기도 많고 지금 펄츠가 저는 살아나지 않으면은 동부 컴파나 우승 도전은 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컴파조차도 저는 택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펄츠가 무조건 터지지 않는 이상은 컴파는 근처에도 못 갈 것 같고요. 지금 펄츠 그리고 그 1라운드 1픽으로서의 보여줘야 되는 기대치. 기대치라든지 스탯이라든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대체 뭐 그 감독이 얼마나 또는 코치진들이 얼마나 얘를 끌어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 세 경기를 봐서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앞으로는 좀 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꼭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팬들도 사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펄츠가 터지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크게 희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아서 펄츠는 꼭 좀 터져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스몰 샘플이긴 한데 뭐 그렇긴 하죠. 근데 엔비디도 인정한 것 같더라고요. 엔비디 첫 경기 끝나고 보스턴과 라이벌 관계 어떻게 생각했더니 우리는 아직 보스턴의 라이벌이 아니다 라고 딱 하면서 웬일로 겸손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 또 말씀드렸죠. 그렇죠. 아니 뭐 펄츠는 사실 슛을 던져야 될 때 안 던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쓸모가 크게 없어요. 지금 당장은.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은 아니 그게 아니라 경기에서 보면은 그 선수들 간의 펄치에 대한 신뢰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충분히 비었을 때 패스를 안 주고 자기가 마무리하려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지 오픈 3를 전혀 자기가 던지지도 않고 계속 파가지고 미들 레인지를 쏜다고. 슈타임을 놓친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아직 최근에 오늘 올랜도와의 경기였나요? 마지막에 그 1번을 뛰어야 될 때 지금 시몬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펄츠가 아니라 지금 그 맥코넬을 사용하는 걸 보고 아직 감독도 얘에 대한 신뢰가 그렇죠. 아직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뭐 터지지 않는 이상 얘는 정말 조만간 트레이드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반대인 게 펄츠의 잠재력은 분명히 있는데 아직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진 느낌? 자신감을 회복할 기회가 아직 적었죠. 세 경기이기 때문에. 근데 언젠가 좀 올라오겠죠. 거기다 또 팀에 또 이제 걸출한 이제 그 연차 잘 별로 차이 안 나는 이제 엔비드와 시몬스의 그늘에 약간 가려져 있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약간 저게 좀 움츠러든 느낌도 좀 들고요. 저는 사실 그 1라운드 1픽을 너무 인큐베이팅 하는 게 아닐까. 너무 우쭈쭈하면서 키워주는 게 아닐까 지금. 얘는 거의 지금 냉수에 떨어져 놓고 지금 바짝 끼워야 되는데. 혼자 살아와 봐라라고 해줘야 될까 말까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좀 아쉽죠 사실. 사실은 그 우리 행희님이 원래는 유타와 골스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펄치 때문에 너무 빡쳤네요. 감정이 좀 올라왔네요. 네, 그럼 다시 좀 경기로 다시 경기 돌아와 볼까요? 죄송해요. 그렇죠. 골스와 유타 경기에도 사실 유타가 저는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 잉글스가 이번에 사실 인생 경기를 한 부분이 있었고 루비오도 사실 얘나 터졌거든요. 그렇죠. 잉글스가 거의 7할에 가까운 성공률을 보였었고 30득점이죠. 네, 27득점에 루비오도 거의 40% 이상의 3점 한 3개 정도 넣어주는 기적이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 마지막에 미첼의 슛 선택들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자기가 마무리를 하고 뭔가 에이스로서의 보여주려고 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슛미스로 이어지면서 골스가 따라올 수 있는 어떤 그 발판을 마련했던 것 같아서 정말 이 경기는 끝까지 재밌게 봤었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유타가 벌였던 예레코가 TV인을 하면서 그리고 소리를 유타 재즈 그 벤치 앞에서 소리를 지르거든요. 왜 보냈어? 정말 통쾌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일 재밌게 봤던 거는 골스랑 유타다. 네. 뭐 저분한테 물어보면 어느 경기일 것 같을까요? 가야님은? 저는 사실 뭐 댈러스, 시카고 방이고요. 제가 사실 당연히 레이커스인데 그 레이커스 얘기하기 전에 저는 이번 시즌에 제일 지금 인상적인 사람은 개인적으로 루카 돈치치라는 이 신인 선수가 저는 너무 매력적으로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어가지고 오늘 경기도 사실 봤어요. 댈러스랑 그 경기를 봤는데 정말 일단 이 선수의 등장이 이 친구 저는 가드지 않습니까? 뭐 2m 3인 건 아는데 몸 자체가 포워드예요. 포워드인데 마치 그 작은 버전의 요키치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 친구 정말 노련하고 사실은 이 유럽형 가드는 뭐 안 통한다는 여러 가지 설도 있었지만 이 친구는 정말 출발이 아주 좋고 나이도 99년생 아닙니까? 정말 앞날이 창창하고 부상 없이 잘 뛰어주게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의 공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약간 반반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돈치치가 올 시즌에 저는 시작은 아주 인상 깊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뭐 당연히 르브론 제임스의 이제 레이커스의 젖잘싸 3연패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데 우선은 뭐 사실 상대팀 뭐 분석이나 레이커스 분석은 아직은 이른 것 같고요. 뭐 에너지는 좋다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조벨 먹기를 이제 파이널을 제외하고 가장 오랜 시간을 이 친구를 봤어요. 이 친구는요 젠틀해요. 왜냐
기브앤테이크 확실해요. 활약을 하면 똥탕을 꼭 쳐. 이게 내가 볼 때 이 사람의 역시 한계라는 게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선수가 지금 현재 주전으로서 30분 가까이 시간을 잡아먹는데 과연 조금 레이커스가 이게 좀 빅맨이 사실 꼭 큰 활약을 할 필요는 없고 좀 안정된 활약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앞으로 좀 올 시즌 그래도 트레이드가 쉽진 않겠지만 몇 기를 트레이드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빅맨 자원의 좀 보강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뭐 앞서 뭐 조금 뭐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레이커스 경기 저도 이제 뭐 하이라이트로 저는 조금씩 봤는데 경기가 엄청 모르겠다 템포가 빠르다고 할까요? 페이스가 엄청 빨라요. 엄청 빠르. 네. 빠르고 패스도 잘 돌고. 네, 그러니까 소위 누가 혼자 하려는 거가 잘 안 보여서 오히려 지금 재밌게 보고 있는 거죠. 저 짤살아서 참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그 패스로 그 빠른 패스업과 높은 체력으로 그냥 러닝 되게 빠른 속도의 농구를 끌어가려고 하는 의도는 보이는데 아직 손발이 다 안 맞다 보니까 아직은 보면서 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게 그 스타팅으로 시작은 르브론, 잉그램, KCP, 맥기, 론도 요 스쿼드로 나왔다가 엔딩은 르브론, 론도, 조시 하트, 잉그램, 쿠즈마 요 세트로 많이 클로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단기 계약용으로 일단은 그 단기 계약들은 약간 얼굴만 비추고 너네가 알지만 실세는 얘네다. 일단 이걸로 끝나는 거죠 사실은. 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런 LA의 베스트 5가 이 친구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너무 맞춰서 아까 말씀하신 빅맨 한 명만 더 들어온다면 뭐 그 구성에서 뭔가 조화를 이루지 않을까요? 네. 레이커스 자체가 레이커스 단점을 얘기하자면 제가 1시간 넘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지금 뭐 최고의 슈터는 론조볼 아닙니까 지금 레이커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선할 거 많지만 가장 저는 그래도 긍정적이었던 거는 어쨌든 뭐 레이커스의 그 연건된 에너지가 워낙 좋고 르브론 제임스가 그동안 보였던 좀 꼰대식의 어떤 리더십을 좀 버린 것 같더라고요. 우선은 너무 어린 애들이랑 뛰니까 슈퍼스타들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어떤 입맛을 위해서 이렇게 마치 그 영양사처럼 이렇게 애들 밥도 해주고 아직은 따뜻하게 중요한 순간에 본인도 넣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자유투도 치고 막 이러면서 저는 그 레이커스 볼만한 선수 중에 2명을 뽑으라면 카일 쿠즈마랑 조시 하트 두 선수의 파이팅과 그 능력은 정말 보는 이를 즐겁게 하는 선수들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두 선수들이 이게 부각을 나타내면서 그 한국 그 커뮤니티에 그 라이언 웨스트라는 그 LA의 그 스카우팅 팀 리더 네. 그 이끄시는 분이 굉장히 뭐 다시 뭐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제리 웨스트의 아들이에요. 그래요? 근데 지금 제리 웨스트가 원래 LA에 수장으로 있다가 이제 클리퍼스로 갈 때 같이 따라갈 뻔하다가 지금 남아 있는데 조던 클락슨 때부터 굉장히 그 하위 픽에서 알짜들을 많이 뽑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모 와그너랑 한 명이 더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두 선수들까지 해서 그 굉장히 10번 말하는 걸 거예요. 10번. 아, 네. 네. 이름이 지금 네, 맞아요. 어려워. 비아일로 네, 맞을 거예요. 맞을 거예요. 아무튼 그 사람이 굉장히 또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 스카우팅 팀의 그 리더가. 사실 뭐 아버지인 제리 웨스트가 이제 남긴 그 어떤 그 위대한 유산은 코비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그 어떤 그런 어떤 선천적으로 선수 보는 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네. 저는 카일 쿠즈마 정말 흙 속에서 뽑아내나. 근데 칼크스가 오늘은 잘했는데 난 좀 불안해요.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흥분을 사람이 해버리면 팀 농구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능력치는 당연히 인정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조금 론도나 르브론이 있기 때문에 기대는 조절이 될것 되지만 같아요. 조금 조절했으면은 사실 뭐 흥분하면 또 잉그램이죠. 그렇죠. 그렇죠. 조절할 사람이 좀 많네요. 고무고무 총이 날라오기 때문에 근데 뭐 흥분하면 론도도 뭐 마찬가지죠. 거의 많죠. 나이를 먹어도 똑같죠. 그렇죠. 근데 이제 레이커스 경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론도의 팬이었다 보니까 레이커스를 간 후에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론도가 거기서 또 활약을 좀 제대로 해주고 이렇게 또 이끄는 뭐 싸우긴 했어도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팀이 좀 와닿는 이제 그런 느낌은 좀 오더라고요. 예전에 또 애정이 있으시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자연스럽게 돈치치 얘기해 주셨는데 다른 네. 분들 마법사님은 혹시 얘기 안 하시나요? 저는 준비 따로 안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하신 것들과 다 겹치기 때문에 저희는 뭐 준비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대차시네요. 손바닥 대 일로 와. 안경 벗어. 이러시면은 보호가 오래 못 가요. 내 리딩에 따라오도록 오늘 저기 마법사님 복장도 약간 저기 대만 총통 같은 느낌 그런 거 있죠. 왕가다. 싱가포르 느낌도 있고.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좀 돈치치.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는 선수들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행인님은 좀 특별히 기대되는 선수 없어요?
저는 사실 브루클린 네츠의 르버트 선수. 네, 작년에도 사실 제가 들고 있다가 버렸다 다시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첫 시즌에, 그러니까 시즌의 첫 번째 2경기를 다 인생 경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시즌 하이를 계속 찍고 네. 마지막 득점 마무리를 대부분 르버트가 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이 선수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저는 르버트를 보면서 약간 르버트랑 잉글스를 보면서 사람이 갖고 있는 하드웨어의 우월성 같은 거를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잉글스도 사실 거의 포워드급의 그러니까 그렇죠. 키인데 리딩도 되고 패스도 되고 슈팅도 되니까 오히려 루비오가 굉장히 쩌리가 되는 느낌을 그쵸?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팔들이 길쭉길쭉하고 키가 큰 게 피지컬이 좀 얼마나, 압도감이 있죠. 그런 게 네.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다시 느끼는 것 같아요. 르버트 선수는 뭐 구단에서도 사실상 그 핵심 조각으로 예.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저번 방송 때 그 호수이님이 말씀해주신 것 줄수 덕분에 없다. 그렇죠. 이번에 판타지 제가 뽑았거든요. 굉장히 만족합니다. 호수인님이 참 루비오는 지금 그 주인장님의 말을 듣고 거의 오늘 일하러 하더라고요. 네, 말씀하셨죠. 못쏠 거다. 네. 르버트 선수가 이제 공을 많이 소유하면서 좀 디안젤로 러셀 선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이 하락세를 좀 겪고 지금 있는 것 사실은 같아요. 거의 메인으로 뿌려들이는 게 스펜서 디니디랑 리버트랑 둘이서 가져가고 있고 네. 오히려 디안젤로 러셀이 좀 게르게 된 느낌이 그렇죠. 많죠. 네. 오히려 그런 점에서 조에리스 선수는 좀 활용도가 높아지는 뭐 그쵸. 그런 형태의 지금 팀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브루클린은 아무도 안 보실까봐. 그렇죠. 네, 네, 얘기 들으면 그리고 안 볼 수 있어요. 전 작년에 엄청 챙겨봤어요. 진입픽 때문에. 네, 그쵸. 왜냐면은 브루클린 네츠 팬들은 사실은 그 저지나 로고를 몸에 이렇게 많이 지니지 않죠. 패션으로는 사시는 분들이 있죠. 그게 맞아요. 이뻐서. 그래요? 네, 브루클린의 어쨌든 뭐 힙합, 로고와 뭐 이런 힙합 것들. 하시는 분들. 네. 어. 근데 브루클린 네츠를 좋아하는 선수는 거의 없습니다. 팀은 없으니까 많이 선수들은. 근데 뭐 팀 자체는 부담 사실 때문에 굉장히 뭐 조화로운 상태인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경기도 재밌게 하고 있고 올랜도 좀 비슷하죠. 올랜도도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주인장님은 어떤 선수? 저는 보반. 재밌죠. 저는 보반이라고요. 재밌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센터의 그 팀 색깔에 맞게 운영하는 전술이 얼마나 묘미가 있냐라고 하는 건데 덴버와 LA 클리퍼스 경기 때 보반이 물론 졌습니다. 그러나 보반이 3쿼터 4쿼터 정말 이렇게 이겼군요. LA 클리퍼스 이겼는데 덴버를 정말 압도하거든요. 그 보반 혼자서 그게 정말 효율성의 끝을 달립니다. 볼이 투입되면 돌아서면 링이에요. 그렇죠. 팀이 뒤지고 있던 상황에 보반이 투입됐던. 네, 까치발 덩크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손도 너무 크다 보니까 슈팅 그 릴리즈나 그 효율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클리퍼스 팬들도 상당히 그 사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신고탁과 뭐 하렐과 보반이 있는데 약간 이제 하드웨어가 좋은 팀 인사이드가 그럴 때 보반이 잠깐 나왔을 때 보여주는 활약이 옛날엔 그냥 웃기려고 나온 건 줄 알았는데 지금은 진짜 충분히 전력감 모습 볼만하다. 그리고 피켓롤도 잘하더라고요. 피켄 보반. 네. 피켓 보반 괜찮더라고요. 근데 키가 너무 크니까 약간 그 예전에 제크와 콩나무에 나오는 웬 거인 한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외모도 그렇고 너무 크니까 좀 징그럽게 했는데 그리고 서서 덩크에서 링 네. 휘었잖아요. 맞아요. 경기가 잠깐 중단됐었죠. 네, 아주 폭발적입니다. 사실 옛날에 세나 때 있을 때부터 보반이 나왔을 때 그 팬들의 환호성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뭔가 신기한 그 동물을 보는 느낌. 외계 종족 한 명 생물. 이렇게 데리고 네. 농구해 볼래? 근데 되게 웃겨 자유투가 진짜 좋아요. 맞아요. 슈터치도 좋고. 스포츠도 좋고 진짜 자유투가 좋아요. 되게 좋아요. 그 슬램덩크에도 뭐 신현필 그 씬이 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죠. 미안해요. 담백화 매치업하는. 미안해요. 근데 정말 좀 매력적이에요. 스페이스 잼이 생각나던데 그 아, 영상 그렇죠. 재물 막 이렇게. 네. 근데 보반이 매력적인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주인장님과 동의하는 것도 있고 추가적으로 그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이렇게 클리퍼 선수들끼리 장난을 되게 잘 치거든요. 토바이아스 해리스 선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선수끼리의 케미스트리도 되게 좋고 이제 사실은 리셋 버튼을 눌러서 폭파시키는 팀이라고 생각하지만 팀 선수들끼리 오프시즌에 뭉쳐서 놀고 또 훈련도 같이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보기도 좋고 또 보반이 굉장히 또 친근감 있는 선수. 그리고 제가 클리퍼스 경기를 우연치 않게 이제 계속 보게 됐는데 클리퍼스 경기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토비아스 해리스, 그러니까 가드진의 신인 알렉산더도 상당히 잘하고요. 그 다음에 가드진들이 정말 수비들이
죽습니다. 에브리 브래들리랑 패트릭 베벌리랑 알렉산더랑 셋 다 막 끈적한 사람 정말 끈적한 사람 다 있고 네. 그러니까 토비아스 해리스랑 갈리날리도 상당히 좋은 활약 보이고 게다가 센터에서 보반까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볼만한 재미가 있는 팀이다. 구단에서 버튼을 눌렀는데 어제 이제 휴스턴을 격파하고 맞죠. 보통을 눌렀더니 지네끼리 뭉쳤어요. 노조를 결성하자 이런 느낌으로 다 갑자기 어깨에 꼈더라고요. 느낌이 좋더라고요. 네. 저는 가장 재밌는 거는 지금 호세님이 없기 때문에 클리퍼스 얘기를 지금 한 10분 동안 하고 있는데 이 오늘 제일 많이 나가지고 클리퍼스 얘기. 근데 앞으로 두 번 다시는 못 할 거예요. 그렇죠. 보반 얘기 다시 못할 것 같아요. 심의에 걸리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남해크이님이 좀 기대하는 선수 좀 얘기 들어볼까요? 근데 뭐 이미 뭐 많은 분들이 다 뭐 지금 언급을 해주셨던 저는 이제 테이텀을 계속 생각을 해왔는데. 근데 죄송한데 보스턴 팀밖에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밖에 몰라요. 이번 시즌 거기 올인하기로 했고. 근데 테이텀이 정말 기대가 되는 것들 뭐 식상할 수 있겠으나 근데 뭐 보시는 분들을 계속 뭐 플레이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공격력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수비에서도 좀 어이없는 실수들도 뭐 몇 개 했지만 뉴욕닉스 경기도 근데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도 실제로 보스턴 언론에서도 소위 어빙을 넘어선 넘버원 공격 옵션으로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도 기사가 나올 정도로 이제 그 보스턴 언론들도 그렇죠. 그것들을 다 언급을 하고 있고요. 워낙 너무 부드럽고 그리고 근데 그 부드러움 속에는 이미 체력이 바탕이 돼야 이 푸덕도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라 특히 또 이해도가 공격에 대한 이해도 내가 어디 서 있어야 될지 언제 뛰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영리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르브론 얘기할 때 이런 기분이셨나요? 네, 비슷해요. 뻔한데 새로운 네, 대화. 비슷해요. 비슷해요. 아니 오랜만에 굉장히 토할 것 같은 얘기. 농담 이거. 테이텀은 뭐 충분히 그러니까 저도 사실 르브론 매름사 알고 할게요. 마지막 하나만 얘기를 하고 끝내. 원래 카와이가 이제 그 트레이드 막 이런 얘기가 작년 오프시즌에 나올 때 보스턴에서 이제 카드를 내놨던 썰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 테이텀도 잠깐 꼈는데 결국에는 테이텀은 안 내주는 그렇죠. 쪽으로 우선은 갔고 그렇죠. 대신에 제일런 브라운 쪽을 밀었던 거를 보면 팀 내에서도 이제 입지가 이미 확실하다. 예, 브라운을 넘어선 또는 이미 그쵸. 기정사실이고. 그렇죠. 테이텀이 앞으로 좀 더 좀 보완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우선은 저기 수비가 그 물론 지금도 잘하지만 좀 그러니까 대부분의 슈퍼스타들 그 가드진 포워드진에서의 슈퍼스타들의 반열에 오르려면 분명히 수비력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조던도 그랬고 카와이 레너도 그랬고 물론 르브론도 여러 면에서 공격이 많지만 저는 수비가 우선 가장 잘 됐다고 보거든요. 코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비력을 좀 더 키우는 것들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테이텀이 아직 그 레벨 가려면 멀었죠 아직 사실. 네, 어쨌든 뭐. 저는 롤을 너무 많이 부여받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어린 선수인데 베테랑들을 좀 받쳐주고 있지만 행여나 중요한 순간에 부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플레이 스타일도 과감하기 지금 때문에 스텝 정도를 네. 잘 밟고 올라왔으면 좋겠지. 너무 과도한 롤을 받다가는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올랜도전에서 패하긴 했는데 이제 테이텀이랑 헤이워드가 같이 스타팅으로 나왔는데 이 두 선수의 공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겹치긴 하나 약간 스타일은 다른 건 헤이워드는 약간 두 번째 1번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포인트 가드를 두고서 포워드진에서 패스를 돌릴 수 있는 패스 센스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플레이 스타일은 다르나 둘이가 좀 같이 있으면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겹치는 게 있으니까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뭐 분명 롤 정립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수많은 그 라인업들의 로테이션들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테스트가 계속 A 테스트 근데 필요하죠. 어쨌든 그 헤이워드는 폼이 올라오겠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리그에서 이제 탑 선수라고 하는 한 5명 정도의 선수를 막을 수 있는 선수는 현재 보스턴의 개인적으로 헤이워드밖에 없거든요. 그런 걸 대비했을 때는 이제 플레이오프나 이제 더 올라갔을 때 특히 3라운드 막 넘어가게 되면 저는 그때는 헤이워드의 그 역할은 정말 빛날 걸 생각하고 뭐 르브론이든지 듀란트나 카와이 레너드 선수를 막을 수 있는 선수는 저는 보스턴에는 테이텀이 올라도 그 레벨까지는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폼이 좀 올라올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헤이워드는 관리 받으면서 플레이오프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갈 것 같아요. 기노브로. 그렇죠. 또 감독이 그분이니까요. 저희가 또 다양한 새로운 시도들을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의 이제 시즌 뭐 오프닝 위크 좀 인상 깊었던 내용들은 여기까지 얘기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 주제로 저희가 사전에 다뤘어야 했을 18, 19 시즌 개인 어워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사전에 제가 조사를 해서 그 예측에 대한 내용들을 좀 미리 받아봤고요. 남해크님은 지금 다 언급하시지 않았나요?
저는 좀 수정을 했는데 좀 괜찮아요? 네네네. 네. 뭐 먼저 이제 MVP 예측입니다. 제가 그냥 한 번에 말씀을 드리고 좀 다른 분들에 대한 의견을 같이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주인장님께서는 르브론 제임스를 예측하셨어요. 전 카와이를 바꿨습니다. 카와이. 네, 바꿨습니다. 요걸 바꾸셨군요. 네. 네. 좀 되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네, 경기를 참고하신 것 같아요. 네, 이거 죄송합니다. 느낌이, 네. 제가 아까 상황이 그 이해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인장님 고생하셨군요. 다시 좀 죄송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가야이님하고 이제 호수이님이 르브론 제임스를 예측해 주셨고요. 이제 주인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와이 레너드 그리고 횡이님이 안테토쿤보 선수 그리고 이제 나메크이님이 어빙 선수를 왜요? 왜? 네, 이게 그냥 MVP로 항상 예측해 부를 주셨어요. 때 마지막은 그냥 나메크는 부르세요. 먼저 그럼 나메크이님 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들어볼까요 한번? 네네. 저 한꺼번에 하면 안 돼요? 한꺼번에요? 네. 이 선수들의 전체 예측. 네. 나메크이님은 따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냥 그건 따로 녹음하셔서 이거 내가 올릴게요 댓글로. 네. 지금 보스턴이 우승해도 파이널 MVP가 받을까 말까인데 지금. 근데 모르죠. 시즌이 극초반이기 네네. 때문에. 뭐 이거 요 한 뎁스씩 해볼게요. 네. 그 지금 뭐 기사 보면은 거의 언급되는 게 이제 르브론 제임스랑 앤서니 데이비스 선수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안테토쿤보 선수도 뭐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하든 선수까지 뭐 이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그 주인장님은 카와이 레너드 선수를 뽑은 이유가 있나요? 카와이 레너드가 혼자 토론토에 가서 그러니까 어수선한 팀을 이끌고 정규 시즌 동부를 다시 이끈다. 르브론이 떠난 동부를 혼자 이제 제패한다. 그렇다면 분명히 받을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동부 버프가 있을 것이다. 네, 있을 거고 왜냐하면은 다른 팀들 그러니까 MVP라는 게 팀 성적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선수들 MVP 후보로 불리는 선수들이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행희님은 어떠세요? 쿤보요? 네. 저는 사실 미러키 제가 듣기로는 호수이님 말에 의하면 MVP는 사실 시즌의 경기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들어서 그렇죠. 동부에서 미러키의 이번 시즌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도 되고 현재도 지금 3연승을 달리고 있어서 거기에 중심이 또 안테토쿤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뽑았습니다. 그리고 저 가야님은 이제 레이커스라는 좀 새로운 환경인데 올해 좀 대권 도전을 르브론 제임스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온도 차이가 있는 이유가 이제 그 뭐 카와이 레너드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토론토 1위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뭐 당연히 좋은 성적 거둬도 그쪽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한 거고 이제 온도 차이가 왜 나냐면 르브론이 사실 플레이오프를 막 마치고 우리가 시즌 오픈 전에 그리고 또 이제 전 세계 언론에서 르브론 제임스 랭킹 1위라고 계속 얘기하고 2K도 제일 많이 받고 이런 상태라서 왠지 그냥 르브론 무조건 갈 것 같은데 역시 시즌 초반에 또 르브론은 굉장히 그 온도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레이커스가 작년에 뭐 11위였나요? 그 정도였지만 어쨌든 플레이오프를 진출하고 50승이 쉽진 않겠지만 어쨌든 50승이 만약에 뭐 달성된다면 가장 큰 확률이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에는 미국에서도 사실 르브론하고 앤서니 데이비스가 가장 높게 얘기되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 팀의 순위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네요. MVP의 결정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은 뭐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를 좀 예측을 해주셨는데 먼저 행이님, 가야이님 그리고 두 분께서는 앤서니 데이비스 선수를 그리고 이제 주인장님은 고베어 선수를 그리고 이제 호수인님까지 고베어 선수를 예측해 주셨고요. 그리고 나메크이님은 스마트 선수를 뽑아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털어놓으면 저는 다 보스턴 셀틱스 뭐 팬심 담아서 우선 이렇게 좀 같이 얘기를 했는데 스마트라고 했지만 우선은 저도 우선 앤서니 데이비스에 한 표는 던지고 싶은데 실제로 마음속엔 또 다른 선수들이 다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좀 적은 게 실제로 이게 방송이 될 줄 몰랐고요. 제가 사석에서 만났는데 그 마음속에 딴 선수가 없어요. 마커스 스마트만 있어요. 거짓말하시네 자꾸. 어떻게 보면 이제 에디 선수와 그 고베어 선수의 약간 입하전으로 저희 패널들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베어 선수는 작년에 한번 수상을 했었죠. 그리고 뭐 앤서니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년 동안은 이제 인저리 프론에서 사실은 건강하다는 걸 증명을 했고 그리고 사실은 블락이나 리바운드 수치상으로 항상 상위권에 몇 년 연속 있었던 선수 때문에 뭐 당연히 DPO와의 언급이 돼야 되고 고베어는 작년에는 어쨌든 플레이오프를 이끌었다라는 되게 큰
롤을 그러니까 점수를 받았는데 유타의 팀 색깔에 고베어가 있고 없고는 너무 큰 차이기 때문에 다치지만 않는다면 또 고베어가 또 받지 않을까 능력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죠. 저는 앤서니 데이비스를 제가 픽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저는 고베어도 상당히 유력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커스 스마트는 택도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앤서니 데이비스 했던 이유는 작년에 사실은 커즌스라든지 다른 선수들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뉴올리언스 굉장히 좋은 또 수비 지표를 보여줬는데 물론 이제 상위권의 수비 지표는 아니었지만 올해는 사실 빈자리가 좀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냐 없냐는 저는 메꿀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고 그 어떤 팀 내 영향력이 결국에는 외부적인 영향까지 미칠 수 있느냐의 판단은 당연히 있었다고 생각했고 또 앤서니 데이비스가 어쨌든 전성기에 지금 나이에 들었기 때문에 그 본인이 어쨌든 지금 아마 올 시즌 가장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수행을 잘 할 것 같아서 네. 할 것 같습니다. 저는 MVP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본인도 약간 그런 의지에 대해서 좀 피력한 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행인님도 저도 뭐 가야님이랑 비슷한 의견인데 지금 사실 그 뉴올런스의 골밑을 보면 그 랜들이랑 그 3점슛 쏘는 게 죽방 맞는 이름 뭐죠? 미로티치. 미로티치. 네. 빵 맞으네. 미로티치가 있는데 얘네가 사실 둘 다 수비가 강한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AD의 수비 롤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더욱더 클 거라고 하는데 그걸 충분히 잘 이행할 것 같아서 저는 AD로 뽑았습니다. 네. 전 사실 엔비드도 좀 슬쩍 끼워넣고 싶은데 얘는 체이스 담블락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떨어질 때 제가 너무 조마조마해요. 근데 저도 불안하더라고. 네, 너무 그죠? 거구가 이렇게 너무 뛰어댕겨요. 일단 백보드에 부딪힐 것 같고 내려올 때 한 발로 착지해가지고 전 그걸 좀 안 했으면 하는 마음에 근데 뺐습니다. 경기당 굉장히 자주 연출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잘 넘어져요, 근데. 그리고 루키 오브 더 이어는 주인장님 에이튼, 그리고 행인님이 돈치치, 가야인님도 돈치치, 그리고 호수인님은 에이튼, 그리고 이제 나메크인님은 네, 요거는 제가 스킵하겠습니다. 네, 누군지 아실 거예요. 네, 얘가 누구예요? 로일 몰라요? 로틸리언스 있나요? 찾아볼게요. 요거는 우선 진짜 팬심이고 저도 네네. 돈치치로 생각을 했고요. 네네. 지금 급하게 바꾸시는 거 아니야 나 머릿속에 두고 왔어. 급하게 바꾸시는 거 같은데. 이렇게 진행될 줄 몰라시네요. 그러니까요. 로이 뭐야? 네, 그죠? 저만 모르나요? 출전 아니 난 모르겠어요. 출전 시간 있나요? 지금 출전이 거의 안 해요. 한 4분 뛰나? 닉네임인가요 이게? 아니, 로버트 아니면 윌리엄스 로버트 선수라고. 윌리엄스라고 네. 1차 27인가 그런데 네네. 센터고 센터고 근데 이 정도면 그냥 미국인 아니에요? 미국인이죠. 그냥 미국인 중에 시민 아니에요? 시민? 아프리칸 아메리칸 저 정도 끝. 심지어 흑인이에요. 좀 백인인 줄 알았어요. 저 이제 패널분들 의견이 에이튼과 돈치치로 돈치치.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스몰 샘플을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제 에이튼과 뭐 돈치치 다 저는 뭐 준수한 활약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돈치치가 압도적으로 받을 것 같아요. 개인적 생각에. 왜냐면은 그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제 에이튼 같은 경우에는 피닉스에서 전폭적인 지지가 있지만 전방위 활약상으로 본다면 아직은 포지션별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효율성이 높은 어떤 그런 활약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에 3경기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너무 표본은 작지만 근데 저는 그 경기를 봤을 때는 조금 우왕좌왕 면이 있고 돈치치는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중고신이에요. 일단은 맞아요. 프로리그에서 물론 유럽이지만 그렇죠. 경험치 자체가 다르고 달라요. 댈러스에서 기본적으로 롤 자체가 출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선수 보호하고 선수를 이제 밀어주는 역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달라스의 완전 한 축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압도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네. 주인장님은 에이튼을 꼽으셨는데 저는 에이튼을 뽑은 이유는 저희 피닉스에서 어쨌든 부커 에이튼을 두 축으로 가져가면서 아리자나 뭐 TJ 워렌이나 이런 외곽 자원들을 통해서 같이 경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출전 시간에 대한 배분을 받을 거고 그렇죠. 그 공격이나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한 자유도가 주어질 것 같아요. 사실은 그 피닉스는 당장 뭐 플레이오프 컨텐더가 아니고 댈러스는 이번에 플레이오프를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팀이라고 가정했었을 때 팀의 방향의 목표가 바라봤었을 때 돈치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한정적이고 오히려 역할이 중요하고 당장 그 팀 자체 전력감이나 반대로 얘기하면 그가 갖고 있는 능력치를 폭발적으로 보여주기에는 구단 내 다른 선수들의 롤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피닉스는 반대로 그 사람이 폭발을 한다면 충분히 더 많은 자유도와 많은
시간과 많은 롤을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피닉스에서 에이튼의 포텐셜이 터진다면 뭐 루키 오브 더 이어로 당연히 에이튼이 거론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압도적인 피지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뒷받침 좀 해주기 때문에 뭐 그런 확률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현재까지의 활약은 어느 정도 좀 만족하시는 편인가요? 아직 멀었죠 사실은. 근데 확실히 아까 그 가연이 말씀하신 돈치치가 보여주는 그 프로에서 겪었던 그 노련함, 그 경기를 흐름을 바라보는 능력 이런 것들은 뭐 잽이 안 되지만 그래도 투박하면서 피지컬을 바탕으로 해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나쁘지 않다. 에이튼도 그렇게 보입니다. 행인님은 저는 사실 돈치치가 지금 뭐 3경기밖에 안 했습니다만 나중에 시즌 말이 되면은 매버릭스 자체가 이미 돈치치의 팀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맞아, 그렇죠. 이미 3경기밖에 안 됐지만 작년에 있던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 아 이게 제가 또 주인장님 따라가네요. 네. 데스주가 사실 생각이 크게 안 나고 디조던도 거의 그 돈치치의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도구? 손발. 네, 손발과 도구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미 매버릭스는 어떻게 보면은 시즌 말에 돈치치의 팀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루키 오브 더 이어로 돈치치를 선택했어요. 네, 스토리도 좀 좋은 것 같은 게 이제 노비츠키도 그쵸, 이제 그쵸. 유럽 출신, 그렇죠. 돈치치도 유럽 출신에서 뭔가 후계자를 잇는 듯한 느낌도 들면서 팀을 뭔가 이렇게 프랜차이즈 스타 아니면 이렇게 팀에 대한 뭔가 이렇게 소개 이런 것들을 할 때 돈치치가 좀 앞선에 나올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들이 다 듭니다. 그리고 사실 매버릭스에서 간판으로 세운다라고 하면은 데스주를 세우시겠어요? 돈치치를 세우시겠어요? 생긴 게 생긴 우선 걸로? 달라요. 네. 그 이건 왜 정확하게 얇아 근데 메모지 날 도와달라는 거 뭐야? 너무 간판이 좋아요 정말. 괜찮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그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랑 돈치치가 보스턴 느낌에서의 비교해 보면 테이텀이랑 테리 로지어의 차이거든요. 스타일도 그렇고 물론 제가 말하는 건 농구 스타일이 아니라 팀에서 확실히 테이텀에게 훨씬 더 많은 별을 지금 쏴주고 있고 로지어는 로지어대로 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공존하는 것보다는 테리 로지어처럼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의 그 폭발력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한번 기용해봐도 근데 제가 볼 땐 그 일단 기본적으로 구단주나 감독이 우선은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 작년에 어쨌든 보냈던 그 사랑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확실히 저는 3경기를 통해서 봐도 돈치치가 씹어먹고 있다 팀을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두 선수의 공존에 대해서도 좀 구단에서 많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왜냐면은 그 기본적으로는 델라스가 돈치치가 개인적으로 그 로지어가 아니라 그 저기 데스주랑의 공존보다는 디조단이라는 지금 걸출한 빅맨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돈치치와의 호흡이 훨씬 잘 맞는 건 누가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니스 주니어는 조금 뭐 이제 조심스럽게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못한다기보다는 뭐 조종수가 바뀌었는데도 뭐 클리퍼스 이상의 지금 생산력을 디조던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호흡이 굉장히 좋다라고 현재까지는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코치 오브 더 이어 예측입니다. 이제 주인장님은 그 루크 월튼을 했습니다. 루크 월튼 해주셨고요. 그리고 행인님은 브렛 브라운, 그리고 가야인님은 이제 스티븐슨 감독. 이거만 맞췄네요. 호수인님 남해크님도 역시 스티븐슨 감독을 이제 예측을 해주셨어요. 먼저 이제 남해크님 이제는 받을 때가 됐다. 네. 그렇죠. 작년에도 못 받았으면 이건 작년이 좀 제일 아쉬웠고 작년이 아쉬웠죠. 네, 근데 작년이 오히려 더 올해보다는 더 받을 수 있는 찬스였었던 것 같은데 그게 모르겠어요. 그 감독상을 주는 뭐 주체가 뭐 물론 뭐 그런 건 없겠지만 그렇죠.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비주류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스티븐스 감독이 그렇게 뭐 정식적으로 막 이렇게 NBA에서 이렇게 큰 스타일이 아니고 바로 대학에서 보스턴으로 꽂힌 그런 그러니까 모양. 존재하죠. 사실 2년 동안 코치가 뽑은 코치 오브 더 이어에서는 사실은 2년간 한 표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견제들이 존재하긴 하죠. 저도 동의하는 거는 감독상의 한 20%에는 공로상이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NBA의 어떤 히스토리 커리어에. 근데 저는 이번에 그 스티븐스 감독 받을 것 같지만 강력한 라이벌로는 저는 포포비치 감독도 지금 다시 밀고 있습니다. 이 포포비치 감독은 스토리 만들기 좋거든요. 매너도 없고 지금 머레이 사실은 시즌 아웃되고 이런 상황에서 빅3 다 나갔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어제 호주의 왕 패티 밀스가 지금 그리고 이제 라마커스 알드리지. 예. 근데 정말 서부도 치열한데 이 와중에 플레이오프를 간다. 그리고 만약에 높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상위권
왜냐면 작년에 포트랜드가 뭐 3위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의 승수 차이가 안 나는 상황에서 3, 4위 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서부는 가게 되면 만약에 3위권에 들면은 또 공로상 또 진짜 받지 않을까. 잇몸으로 호흡 가는 거죠, 진짜. 그 그렇죠. 표현이 정말 찰졌어요. 정말 그렇죠. 그 스티븐슨 감독은 어찌 보면은 지난 시즌에 자신이 네, 좀 이제 탔으면. 넘어야 될 그런 도전 목표가 그렇죠.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주인장님은 이제 루걸튼 감독을 예측해 주셨는데 네, 사실은 루걸튼 감독을 뽑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레이커스 리더라고 온 르브론 제임스랑 드래프트 동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린 선수들로만 존재합니다. 그렇죠. 이거를 버텨내고 플레이오프에 올렸다. 경우 이거에 대해서 코치 오브 더 이어로 받을 만하지 않냐. 리그 최고의 슈퍼스타와 정말 포텐셜이 많은 스타들의 버무림을 만들어내서 좋은 성과로 결론이 났다라고 가정을 하면 루크 월튼도 충분히 얘기될 만만 하지 않나. 그렇죠. 르브론이랑 공동 수상할 수 있는 그렇죠. 또 워낙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그 어시스트 때부터 팀에 있는 선수들과 많이 어울렸기 때문에 또 젊은 선수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형님 리더십. 게다가 또 브로 같은 브로 정신을 항상 따지는 르브론과 또 잘 지낼 수 있다면 뭐 언급해볼만 가치가 있지 않나. 지금 주인장님 말씀하신 그 얘기가 좀 재밌었던 거는 그 에피소드가 최근에 그 드레이먼드 그린이랑 르브론 제임스랑 이발소에서 그 이제 그 바버샵에서 그 이렇게 토크하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나오는데 질문 막 서로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르브론 제임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난 한 번도 감독에 대해서 리스펙트를 안 한 적도 없고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되게 한다. 라고 하면서 나는 코치로도 그렇고 항상 코치를 붙이고 그렇게 한 번도 쉽게 얘기해본 적 없는데 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그럼 이번에 어떠냐 했을 때 씨 웃더니 나 드래프트 살 동기인데 사실 이번 경험은 좀 새롭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좀 예측을 한 게 혹시 잡음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뭐 역시 그런 건 루머였고 시즌 초반에는 굉장히 서로 리스펙트하는 관계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뭐 르브론의 그 어쨌든 팀 성적에 따라서 르브론과 뭐 루걸튼 감독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제일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MIP 부분입니다. 그 주인장님 코이 브렛 브라운은 안 하나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그렇죠. 실수했네요. 이러시면 회초리가 빨리 만들어질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뭐 브렛 브라운은 뭐 팬심으로 한 것도 있고 이제 후반기에 마켈 펄츠가 이제 어느 정도 터지고 윌슨 챈들러 돌아와서 어느 정도 컴파에 올려놓는다면 사실 계속해서 그 쩌리 그 바닥에서 있었던 시즌들에서 이제 반짝 어떻게 보면 올라가는 시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뽑았습니다. 브렛 브라운은 정말 어쨌든 인동초 같은 감독이죠. 그렇죠. 인동초 기다렸고 참고 역경이 와도 참아주고 기다림. 어떻게 보면 올해는 기다림의 왕이죠. 수학의 해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그렇죠. 충분히 그 있기 때문에. 키를 펄츠가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펄츠라면 꽃이 필 텐데. 이 새끼 이거 회초리를 지금 미국으로 보내야 될지 지금. 네, 이제 그렇습니다. 나 때릴 거? 그 다음은 이제 MIP 부분인데요. 네. 네, 주인장님은 게리 에리스 선수를 예측해 주셨고요. 그리고 행인님은 펄치 선수. 네. 그리고 가야인님은 브랜든 잉그램 선수. 그리고 호수인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나메크님은 어떤 선수 예측을 생각하셨어요? 로지어였죠, 로지어. 네. 이거는 네. 뭐 좀 이것도 팬심 다 팬심이지만 네. 뭐 가능성 없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이 부분은 없지 않죠. 네, 로지어는. 내년에 FA를 맞이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1,200만 달러를 그렇죠. 오퍼를 뿌리치고 그러니까 재계약하자는 걸 뿌리치고 지금 어쨌든 시즌에 임하고 있는데 아마 FA 로이드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작년보다도 지금 그러니까 자신이 어느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그리고 그렇죠. 터져줘야 할 때 지금 현재 잘 터지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찬스라고 봅니다. 로지어는 근데 확실히 작년에 그 플레이오프를 겪으면서 개인적인 성장을 이뤄낸 것 같아요. 레벨업이 분명 됐다라고 좀 보이긴 하는 것 같고. 뭐 그렇죠. 네. 정신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많은 성장이 어빙 있었던 것 같아요. 옆에서의 또 배운 것도 있기 때문에 로지어는 분명 뭐 MIP 후보로 불릴 수 있을 만하죠. 네. 약간 그 특유의 스케이트 타는 듯한 그런 스텝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렇죠. 그 주인장님은 게리 에리스 선수를 꼽으셨는데 저 2년 연승이에요. 강력하죠. 네, 저는 2년 연속인데. 게리에이스는 강력하게 탈 가능성이 크죠. 네, 작년부터 밀고 있어요. 네. 굉장히 그
뭐라 그랬죠? 성적들이 되게 꾸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이 꾸준하게 왔다면 올해는 폭발해서 꾸준히 갈 것 같기 때문에 덴버를 이끄는 건 사실은 게리 해리스와 요키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게리 해리스 왜냐면 게리 해리스는 그 약한 덴버 수비를 이끌어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폴밀색과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게리 해리스 선수 상당히 기대해보고 있기 때문에 MIP 후보로 게리 해리스. 머레이 선수도 좀 어느 정도 비중이 있지 않을까? 근데 머레이는 아직은 그러니까 MIP까지 오기에는 아직은 좀 너무 어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뀌신 거죠? MIP라는 게 한 예를 들어서 수학 점수를 한 40점 맞는 사람이 60점 됐다고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한 60점에서 80점대로 올라와야 좀 한다 이건데 머레이한테 좀 더 걸려요. 점수가 모자라요. 제가 볼 때. 상승폭은 있는데. 가연님은 잉그램 저는 그건 왜냐면 기술적으로 뽑았는데 NBA의 역사상 20몇 년을 봤지만 가장 주목받는 팀에서 무조건 뭐 하나는 타더라고요. 근데 요 지금 수상 리스트 중에는 그나마 제일 가능성 있는 거는 르브론 제임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MIP가 있는데 최근에 그 폭력 사태로 인해서 저는 쿠즈마를 바꾸겠습니다. 기술적으로 하나는 꼭 타. 네, 하나는 꼭 타. 가연이 너무 웃긴 게 다른 사람들 다 지나가서 자기만 굉장히 기술적이라는 방금 멘트.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사실 MIP는 식스맨 정도에서 갑자기 이제 주전급으로 올라와서 이제 꾸준히 주전급의 활약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과연 지금 로지어가 MIP를 타서 이제 주전에서 계속 활약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뎁스인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고 저는 그래서 펄츠가 이번에 터지면 네. 그럴 수 있죠. 펄츠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펄츠를 뽑았습니다. 펄츠는 제가 볼때 G리그로 갈 것 같은데 지금 죄송한 얘기인데 지금 세 경기 한 봤을 때 거의 뭐 저는 말이죠. 지금까지만 보면은 거의 그 포틀랜드 간 닉 스타스커스랑 바꾸고 싶어요. 맞아. 그 정도입니다. 네. 근데 포트 선수는 아직까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금 봐야 봐야죠. 되지 않을까? 그쵸. 봐야 걱정돼요. 되는데 뭐 얼마나 볼 거야. 1라운드 1픽인데. 이러다가 또 이스라엘 가는 거 아닌가 걱정돼요. 앤서니 베넷처럼 갈 수 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뭐 식스맨 부문을 보면 이제 주인장님은 데니스 슈레더 선수 그리고 이제 행인님은 테리 로지어 선수 네. 그리고 이제 가야인님도 마찬가지로 데니스 슈레더 선수를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호수인님의 사랑 타이릭 에반스 그리고 이제 남해크님 혹시 따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테이텀이 네네. 그 당시엔 식스맨으로 나올 것 같아서 식스맨으로 그쵸. 시즌 전에는 오픈 전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썼으나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로지어랑 바뀌었다고 봐야 될 제가 볼 것 같아요. 때는 테이텀을 지금 어디 넣을까 하다 넣을 데가 없어요. 뭐 그런 것도 좀 테이텀 있습니다. 식스면은 제가 구글 다 집어도 어디도 없던데 제이슨 브라운은 네. 어떤가요? MVP 듣기 좀 그러니까 식스면 넣으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 보자. 그 두 분은 일단 그 데니스 슈레더 선수 꼽으셨는데 좀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초반 OKC는 뭐 데니스 슈레더가 이끄는 구간에도 정말 최악의 효율을 보이고 있긴 한데 데니스 슈레더를 꾸준히 그렇습니다. 그 러셀 웨스트브룩이라고 하는 유세이지를 그냥 먹는 하마가 하나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 그 남는 유세이지와 그 다음에 공존하는 거를 이뤄내면서 팀 성적을 만들어낸다면 데니스 슈레더는 벤치 자원으로서 충분히 이제 능력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애틀란타를 나름 이끌었던 리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만큼은 어느 정도의 좀 보장이 있고 다만 좀 아쉽다면 그 유세지를 먹는 하마가 뿌려주는 킥아웃을 안정적으로 슈팅을 쏠 수 있을 거냐. 데니스 슈레더가 돌파에 의한 페네트레이션은 플로터가 아니라 그냥 캐치앤슛을 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데니스 슈레더를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벤블릿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가연님도 비슷한. 저는 근데 뭐 어차피 우리끼리지만 저는 바꾸겠습니다. 슈르더였는데 우리끼리라뇨. 우리끼리 듣는 건 아니구나. 근데 개인적으로 왜 바꾸냐면은 그냥 재밌는 예측으로 왜냐면 대예언에 우주의 기운이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미디어 밑밥도 있고 최근에 그 폭력 사태를 보면서 약간의 그 뭐랄까 굉장히 그 원래는 빡센 성격 갖고 있는 사람인데 차분해지면서 본인이 벤치로를 수행할 수 있는 지금의 밑밥을 계속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슈퍼스타였습니다. 바로 카멜로 앤서니가 멜로가 식스맨을 타는 전설적인 어떤 수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휴스턴이 지금은 조금 이제 삐그덕대는 부분이 있죠. 초반이니까. 그러나 이제 멜로가 왠지
지금 밑밥 계속 부르지 않습니까? 가면은 굉장히 감동적인 또 우승까지 모르겠지만 정규시즌 우승으로 네, 어떤 그런 감동이 수상이 되지 않을까. 네. 미국이 또 그런 스토리 만들기 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지금 이미 경기가 계속 뛰고 있는데 계속 지금 멜로의 벤치 뭐 본인들 수행하겠다. 그렇죠. 뭐 뭔가 밑밥이 지금 그래지고 있어요. 기사가 근데 상당히 벤치에서 나오는 거 치고 뭐 그렇게 잘하지도 않아요. 근데 최근에 평균사들 보니까 막 이래. 원래는 그런 걸 분명히 휘말리고 싸우는 사람인데 굉장히 차분하게 베테랑답게 이제 내려놓은 쿨다운하면서 시동을 거는 걸 보니까 멜로가 한 번 더 터지면은 식스맨으로서 손색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어떨까 한번. 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프를 더 해보는 거지만 네, 근데 멜로가 정말 수상한다면 본인도 것 되게 같아요. 멋있어. 아니 근데 멋있어. 난 이게 멋있는 거야. 이게 멋있는 거예요. 예. 난 더 이상 똥차가 아니다. 아니 본인이 그게 더 멋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누가 멜로 농구 못한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난 똥차가 아니다. 클래식하다. 그쵸. 이런 느낌으로 가져야죠. 동착. 난 클래식하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사라질 뿐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주전에서는 사라지고 식스맨으로 오래된 차라고 불리지 말아라. 폐차가 아니다. 나는 클래식하다. 내가 느린 게 아니다. 니들이 빠른 거다.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식스맨 개선인가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우리 방송을 위해서 이런 거 하나 던져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필요하죠. 그렇죠. 네. 혜인님 로지어 꼽으셨는데 네. 이 분위기에 뭐 말씀하시기 좀 되게 애매했어요. 저는 사실 여태까지 식스맨상을 받은 사람들을 봤을 때 5년간 자말 크로포드가 2번, 그렇죠. 그리고 루윌 루윌이 잭슨. 2번, 그리고 에릭 고든이 1번 받았는데 네. 거의 식스맨은 주전이 못할 때 나와서 억지로 뭐 멱살 끌고 나갈 수 있을 만큼의 폭발적인 득점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충분히 로지어가 이번에 첫 번째 경기에서도 그 어빙이 죽을 때 혼자서 이제 끌고 나가는 듯한 그 득점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그 굉장히 강심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식스맨상으로서 로지어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함부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식스맨에 영향을 주는 게 또 부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주전의 그렇죠. 부상. 네. 그래서 누가 또 라이징 스타로 갑자기 올라오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조심스럽게 여전히 루윌리엄스가 식스맨상 후보에 던지하다.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탄 사람을 말 안 하려고 할 뿐이지 그렇죠. 클리퍼스를 보고 있으면 여전히 루윌리엄스는 건재하다. 나는 주전을 거부한다. 주전 안 뛸 뿐이다. 그런 거지. 한 번 더 덧하면 양아치죠. 양아치죠. 네. 그냥 그 상만 내가 주구장창. 난 주연하지 않겠다. 난 조연상은 대신에 죽어라 내가 가져가겠다. 뭐 이런 거죠. 네. 아니 어쨌든 합주를 우리가 하게 되면 어떤 악기든 어떤 빛나는 악기가 있지만 또 이렇게 묵묵하게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네. 그렇죠. 네. 좋죠. 사실. 가자미죠, 가자미. 그쵸. 네. 저희가 뭐 연례 행사처럼 매 시즌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나중에 시즌 종반에 가서 이 예측이 얼마나 손발이 오라들지 그렇죠. 저희가 한번 맞춰보는 시간 가져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끄럽네요. 예, 오늘 호수인님 안 오셔가지고 되게 좀 아쉬운데 나중에 호수인님 얘기도 잠깐 다음 주에 들어보고요. 네, 후sen이 없으니까 뭔가 파이팅 없이 좀 뭔가 잔잔한 이런 느낌이 있네요. 네. 다음 주에는 이제 호수인님 오디오를 채워서 완전체 좀 방송을 기대해 보고요. 그 마치기 전에 넥스트 매치업 두 개 매치 정도를 좀 꼽아 보면요. 25일 목요일 우리 시간으로 이제 보스턴과 OKC 경기 그렇죠, 좀 기대가 기대돼요. 되고요. 네, 네. 돌아왔으니까요, 그렇죠. 웨스트브룩이. 네. 그리고 27일 날 이 스퍼스랑 레이커스가 다시 한번 리매치. 빠른 시간에 리매치를 네. 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정말 상당히 일요일에 마침하고 저희가 상당히 좀 집중해서 재밌게 볼 필요가 있을 이거 경기인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휴스턴이 이번 주에 한 번 더 붙으면 재밌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서부로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제대로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빡세더라. 볼게 이게 빡세죠. 퐁당퐁당이 아니야 팀이. 난 그래서 플레이오프 대진 같아. 너무 빡세. 너무 빡세. 기력 관리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작입니다. 네. 네. 시작 관리 하셔야죠. 네. 3연패 이후에 지금 감기 걸렸습니다. 네. 지금 힘들더라. 뭐 경기들이 워낙 놓칠 빼놓고 볼 경기 없을 정도로 맞아요. 너무 재밌기 때문에 다들 좀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네. 저는 이제 그 약간의 말씀드린 특성상 그 주간 데일리 타임 때 한 모니터를 그냥 켜놓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농구 경기가 정말 대부분의 경기 재밌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시면 여러 화면을 같이 볼 수도 있거든요. 리그 패스에서는. 사장님이 아셔야 될 텐데. 저는 수년 동안 사실은 그 동부 경기가 시간대가 아침 9시, 10시 이럴 때 하니까 그렇죠. 굉장히 피곤했어요. 뭔가. 네. 그러나
서부 경기 장점이 있더만요. 점심은 그 대신 진짜 쫄쫄 굶고 있는데 느낌이 1시간은 넘어. 그냥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에서는 서부 좋더라고요. 레이커스 경기가 딱 그 점심 시간 때 그쵸. 배치돼 있어. 너무 가끔 늦게 끝나면 막 네. 퇴근해. 너무 이렇게 하루에 뭐 했나 싶어요. 그런 건 있어요. 하지만 호수인님도 좀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지금 점심 굶고 있다고. 네. 오늘 뭐 저희 시즌 4 세 번째 방송 뭐 여기서 이제 급 마무리를 해보고요. 네. 다음 주엔 저희가 좀 더 완성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은 네. 여기까지 하고요. 저 NBA 온 에어. Oh, what a shot from Curry! Kyrie Irving from downtown. Oh, blocked by James. LeBron James with the rejection. Brady for the win. Yes. For three. Bang! That one goes down, and the game is home. Let's go home, ladies and gentlemen. Let's go home. What can I say? Mamba out.